득점에서 현재 11위에 위치해 있고 네. 파주 시민축구단도 현재 9위에 안착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더 높은 것을 위해선 오늘 경기에 서로를 반드시 잡아야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현재 또 순위표가 나오고 있는데 앞서 두 팀이 조금 상위권에 있을 때 특히나 화성FC의 경우에는 조동건 선수의 활약이 정말 좋았었는데요. 그렇죠. 확실히 조동건 선수가 이 프로에서 어떻게 이 마무리를 짓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던 리그 초반의 모습이었는데 네. 조동건 선수에 대한 파괴법이 조금씩은 나오니까 화성FC의 공격력이 조금은 누그러졌거든요. 아무래도 그 부분은 시즌 마지막까지 풀어야 할 숙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팀의 선수들이 입장을 했습니다. 오늘의 심판진 이영균 주심, 박남수 1부심, 김영관 2부심, 우병훈 대기심이 오늘 경기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팀의 상대 전적은 우선 지난 경기에서는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었죠. 그렇죠. 이 11라운드였죠. 파주가 홈에서 화성이 류재호 선수의 선제골로 앞서갔는데 파주 시민축구단의 영건 성정윤 선수가 극적인 동점골을 터뜨리면서 승점 1점씩을 나눠갔는데 오늘 경기 역시 또 서로를 어떻게 보면 잘 알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네. 두 팀이 선제골의 중요성 그 어느 때보다 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홈팀 화성FC의 선발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박성민 골키퍼, 조영진, 김한빈, 김경민, 카를로스 알베르토, 황진산, 문기한, 조상범, 조동건, 박성부, 김효기 선수가 나옵니다. 지난 경기 천안시 축구단과의 경기에서 보여줬던 이 백스리가 아니라 오늘 경기 화성은 백포를 들고 나왔습니다. 네. 중앙에 카를로스와 김경민 선수가 어떻게 보면은 이 중앙에서 단단히 수비를 견고히 한 다음에 카운터를 노릴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렇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파주시민축구단 황규성 골키퍼, 민승기, 김호준, 문진용, 박우정, 최우재, 이상원, 허건, 이준원, 김영겸, 정성민 선수가 나옵니다. 오늘 경기 역시 파주도 굉장히 독특한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습니다. 3-4-1-2로 보이는데 네. 허건 선수가 이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위치를 했거든요. 최전방에 김현겸과 정성민 선수가 얼마나 호흡을 보여주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파주 시민의 경우에 지난 경기 김포FC와 이제 경기를 치렀는데 그 경기에서 1대3 패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파주 시민이 보여줬던 그 경기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렇죠. 리그 1위 김포를 맞아서 그래도 대등한 경기력을 보여줬던 파주시민 축구단이었는데 네. 자 그때는 4-1-4-1 어떻게 보면 중원 미드필더에서 좌우 전환을 빠르게 하는 컨셉을 가지고 나왔다면 오늘 경기는 역시 화성을 맞아서 이 양쪽 윙백의 기동력을 앞세우는 그런 공격을 보여줄 것으로 보여요. 그렇습니다. 자, 최근 5경기의 성적을 봤을 때는 화성FC는 1승 1무 3패 그리고 파주시민 역시나 1승 1무 3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파주시민의 경우에는 현재 2연패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파주가 경기력은 사실 괜찮은데 2연패라는 흐름이 조금은 걸릴 수가 있습니다. 네. 파주시민축구단이 양쪽의 윙어 성정윤과 이 김영겸 선수가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 또 기대를 걸어봐야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영균 주심이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자, 오늘 양 팀의 스트라이커의 모습 역시나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양 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화성FC, 오른쪽에 파주시민이 자리합니다. 헤딩으로 살짝 끌어낸 이후에 하지만 중앙 쪽 파주가 공격을 이어나가는 과정 넘어졌지만 반칙은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 압박을 하고 있는 파주죠. 그렇죠. 시즌 초반부터 이 파주의 컨셉은 압박이었습니다. 전방에서부터 굉장히 압박 강도를 높이고 그것이 뚫려 나왔을 때 커버 플레이가 굉장히 좋거든요. 하지만 이것이 90분 내내 이루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이 파주시민 축구단도 어느 타이밍에 압박을 들어가야 할지 계속해서 고민을 해야겠어요. 네, 이은노 감독의 가장 큰 걱정거리라면 아무래도 정성민 선수의 침묵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요. 네, 이번 시즌 여름 이적 시장에 대전에서 이적해온 정성민 선수인데 2경기째 지금 골 침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본인이 홀더 플레이를 하면서 스트라이커 역할까지 해내는 것은 조금은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결국에 파주에서 해결해줘야 하는 선수는 바로 정성민이에요. 자, 하프라인 근처에서의 반칙이 선언됐는데요. 이 장면에서 자, 끝까지 달려갔던 박성부 마지막에 큰 충돌이 있었습니다. 자, 이상원 선수가 넘어져 있는데요. 이상원 선수가 오늘 경기 이 중원에서부터 조금 압박 강도를 높이면서 쓸어주는 역할을 담당을 해주고 있는데 네. 자, 오늘 경기 초반에 일단 상대 선수와 마찰이 있었습니다. 지난 두 팀의 맞대결을 봤을 때 그 경기가 이제 총 6장의 경고 카드가 나왔었는데 그렇죠.
상당히 카드도 많이 나왔고요. 그 경기에서는 또 황진산 선수가 경고 누적 퇴장을 또 당했었습니다. 네, 황진산 선수 그때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했던 것이 이번 시즌 화성 FC의 유일한 퇴장이었거든요. 네. 황진산 선수가 오늘 경기는 또 경고 관리를 해야겠습니다. 자, 박스 안까지 들어왔고 끝까지 달려가 봤던 김영겸, 하지만 박성민 골키퍼가 볼을 잡아냈습니다. 자, 줄 곳을 찾고 있습니다. 카를로스. 자, 문기안이 앞쪽으로 밀어줍니다. 자, 공간이 좀 연결이- 있는데요. 빠르게 달려갑니다. 네. 자, 문기안 선수가 김한빈 선수의 패스를 이어받는 과정에서 우선 수비가 라인 밖으로 처리했습니다. 자, 오늘 경기 화성의 이 빌드업을 보시게 된다면 초반부터 이 짧게 골킥을 전개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그 중심에는 이 카를로스가 있었는데 카를로스가 센터백으로서 조금은 더 높게 지금처럼 올라와서 빌드업에 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한빈의 패스. 마지막 슈팅 정확하게 맞지 않았는데요. 자, 박스 여기서- 안쪽. 네. 마지막 수비가 클리어에 성공합니다. 우선 김한빈 선수의 얼리 크로스가 상당히 날카로웠어요. 그렇죠. 이 장면이었죠. 자, 여기서 걸리지가 않으면서요. 네. 그리고 조동건 선수가 슈팅을 시도했는데 사실 저 슈팅의 난이도를 굳이 뽑자면 정말 고난도의 슈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조동건 선수이기 때문에 저렇게 또 반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카를로스가 오른쪽으로 빼줍니다. 김한빈. 짧게 황진상과 주고받습니다. 타이탄 압박, 두 명의 충돌, 그리고 파주 시민의 프리킥이 선언됩니다. 자, 일단은 오늘 경기 화성이 수비 뒤쪽에서부터 차근차근 빌드업을 하는 장면이 여러 차례 보이는데 네. 이 수비 자원인 오늘 김성환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성환 선수는 현재 경고 5장인데 화성에서 최다 경고 카드를 발급받는 선수거든요. 예. 아무래도 이번 시즌 김성환 선수가 대인 방어에서 내주지 않아도 될 파울을 조금씩은 많이 범하고 있는데 이 주전 센터백이 나오지 못한다는 점, 그 부분은 화성이 오늘 경기 조금 보완해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반대로 파주 시민에는 최근 최우재 선수의 활약이 정말 대단한데요. 네. 이 최우재 선수도 파주시민축구단의 이번 시즌에 센터백으로 담당을 해주고 있어요. 네. 하지만 이 지난 천안과의 경기에서 광래승 선수가 부상으로 낙마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최우재 선수의 가장 합을 많이 맞췄던 센터백 조합이었거든요. 광래승 선수가 나오지 못하는 점을 최우재 선수도 또 보완을 해야겠죠. 자, 화성의 공격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양팀 모두 오늘 경기 수비적인 면에서 조금은 부침이 있는 상태로 맞붙게 되는 거예요. 자, 김한빈이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이어지는 자, 연결이 파주 됐습니다. 시민의 역습, 왼쪽에서 박우정. 자, 카를로스가 앞에 있는데 앞으로 툭 쳐놓고 빠르게 달려갑니다. 빨라요. 태클. 네. 자, 볼만 빼냈던 좋은 태클이었습니다. 자, 지금도 카를로스가 1대1 방어에서 조금은 미숙한 모습을 보였는데 네. 자, 지금 커버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던 김경민 선수였습니다. 자, 그리고 순간적인 스피드를 활용해서 공격을 펼쳐봤던 박우정이었고요. 높은 위치에서 스로인을 가져갑니다. 자, 확실히 파주시민축구단은 양쪽의 윙어들 그리고 풀백들이 올라갔을 때 속도가 굉장히 빠른 팀이거든요. 네. 그 부분도 화성이 오늘 경기 또 막아내야 할 부분입니다. 자, 황진섬 왼발 러빙 패스 중앙 쪽, 하지만 압박으로 끌어냅니다. 좁은 공간에서 허건 높게 떴습니다. 뒤쪽에 박우정 원터치 연결. 자, 짧은 위치에서 우선 원터치 패스로 잘 압박을 풀어보려 했던 네. 파주 시민인데, 자, 결국 휘슬이 울렸습니다. 자, 오늘 경기 또 파주의 공격 작업을 보시게 된다면 허건 선수가 이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왔거든요. 네. 지난 시즌 K리그 MVP이기도 했던 가 나왔군요. 허건 선수입니다. 자, 지난 경기 김포와의 경기에서 이제 골을 넣었던 정우영 선수의 골 장면인데요. 우선 타이트한 압박과 높은 위치에서 이제 상대 선수의 실수를 이끌어냈고요. 결국 득점을 만들었었던 자, 정우영 선수였습니다. 이 파주시민축구단의 이번 시즌 컨셉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골 중에 하나였어요. 네. 오른쪽 측면에서 접어놓고 왼발 크로스 살짝 굴절, 골라인 아웃됩니다. 코너킥. 전방에서부터 성실히 압박을 한 이후에 빠르게 오버래핑하는 윙어들에게 전달하는, 그리고 마무리를 앞쪽에서 지어주는 이 패턴이 오늘 경기도 역시 파주시민축구단이 기본적인 컨셉으로 들고 나온 패턴입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 이제 정우영 선수의 지난 경기 골 장면이었는데, 정우영 선수는 오늘 벤치에서 출발합니다. 네. 이 정우영 선수도 확실히
오른쪽과 왼쪽을 번갈아 가면서 공격적인 윤활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인데 일단 벤치에서 출발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크로스 조금 낮게 수비가 먼저 처리합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아직 공격 기회 있어요. 이번에도 낮게 수비가 헤더로 클리어했는데요. 높게 붙여줍니다. 이게 들어갑니다. 스코어는 1대0. 파주 시민 앞서갑니다. 와, 이 축구에서 굉장히 보기 힘든 장면이 나왔는데 네. 지금 민승기 선수가 본인만 알겠죠. 이게 클리어링인지 아니면 저쪽에서 곧바로 헤더를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먼 거리에서 헤더를 한 것이 그대로 골문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백현기에서 위원과 저를 굉장히 당황하게 만든 네. 전반전 이른 시간 민승기의 골이 나왔습니다. 정말 예측을 사실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아마도 이 민승기 선수 본인도 예측하기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네. 자, 지금 상황을 또 봐야겠어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김영겸 선수의 낮은 크로스, 수비가 먼저 황진산이 헤더로 처리를 했는데 이 네. 위치에서 박성민 골키퍼의 키를 넘기는 헤더가 나왔습니다. 와, 저 위치에서 헤더로 골이 들어간 게 저는 사실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네, 저도 개인적으로 본 적은 없는데 네. 지금 최상거리 헤더 골이 또 될 수도 있을지. 그렇습니다. 자, 오늘 경기가 끝나고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어쨌든 이 민승기 선수의 이 파워 헤더가 파주심이 선제골을 만들어냈고 네. 오늘 경기 굉장히 화성 입장으로선 초반에 점유율을 많이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패턴이 나오게 된다면 조금 긴이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우선 이은노 감독이 오늘 민승기 카드를 선발로 꺼내 들었고 전반전 초반에 파주가 앞서가면서 자, 양 팀의 균형은 무너졌습니다. 김한빈. 정말 이 박성민 골키퍼도 예측할 수가 없었죠. 네. 저 상황에서 바로 골대로 오리라고는 예상을 하지 못했을 거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 헤더의 속도도 굉장히 빨랐기 때문에 그렇죠. 네, 반응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달려오면서 점프 헤더 그만큼 힘도 많이 실렸던 골이었고요. 김한빈의 짧은 패스 수비가 막아섭니다. 중앙에서 황진산 왼쪽으로 빼줬고 선수 한 명이 쓰러져 있는데요. 경기는 진행됩니다. 네. 자, 수비 키를 넘기지 못합니다. 조금 전 쓰러져 있던 선수는 조동건 선수였던 것 같은데요. 자, 경기가 우선 잠시 중단이 되었습니다. 네. 이 조동원 선수가 역시 포스터 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와 경합하는 과정이 불가피하긴 하거든요. 자,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조동건 선수가 내려와는 위치에서 조금 쓰러져 있네요. 조동건 선수가 K3 리그 무대에 오면서 굉장히 많은 팬들도 반겨줬고요. 그렇죠. 이 조동건 선수의 모습 자체에 환호를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 시즌을 조금 진행을 하는 과정 중에 부상이 조금 조동건 선수의 발목을 붙잡고 있지 않나 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4라운드에서 헤드트릭을 기록할 정도로 시즌 초반에 굉장히 폭발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조동건 선수인데 네. 정말 옛날 모습을 되찾나 싶었는데 그때 부상을 당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화성 팬들로서도 그리고 조동건 선수 본인에게도 조금은 아쉬움이 남겠지만 그래도 유종의 미를 거두려 하고 있습니다. 자, 다행히도 조동건 선수는 큰 부상은 아닌 것 같고요. 자, 파울 장면은 아니었기 때문에 드롭볼로 다시 진행이 됐습니다. 황진산 왼쪽으로 길게 헤딩으로 원터치 곧바로 뒤쪽에서 조상범. 자, 파주도 역시 앞쪽에서부터 압박을 하면서 화성이 자랑하는 이 좌우 전환을 쉽사리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고요. 네. 자, 파주 꼭 승리해 주세요. 고업 윈 파주 응원의 댓글 올라왔습니다. 골이라고 네. 나왔는데 네. 득점이 나왔죠. 그렇죠. 정말 백형기 해설위원의 그 표현이 아주 적절했던 표현 같습니다. 파워 헤더. 네. 자, 중앙 쪽에 있어요. 그리고 오, 빠져나오는 네. 과정. 박스 안에서 우선 오른쪽으로 빼줬습니다. 뒤쪽 내준 이후에 얼리 크로스 높게 갑니다. 공중볼 황기성 골키퍼 잡아냅니다. 자, 오늘 화성은 4-3-3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는데 거의 지금 위치를 보시게 된다면 황진산 선수 앞쪽에 위치한 조영진과 문기한 선수는 좌우로 굉장히 넓게 벌려주면서 공격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거의 사실상 4-1-4-1에 가까운 포지션을 보이고 있어요. 자, 왼쪽에서 천천히 우선 뒤쪽으로 빼줍니다. 조영진 그리고 중앙 쪽으로 연결 잡아놓고 문기한이 오른쪽으로 빼줍니다. 다시 중앙으로 연결 잡아놓고 먼 거리 왼발. 네. 황규성 골키퍼가 안전하게 잡아냅니다. 파주 시민이 수비 라인을 어느 정도 내려선 상황에서 안정적인 수비를 또 보여주고 있고요.
우선 분위기를 바꿔보기 위해서 조영진의 중거리 슈팅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도 세컨 터치가 아예 슈팅을 염두에 둔 터치였죠. 자, 왼발로 강하게 때렸던 슈팅은 황규성 골키퍼에게 막혔고요. 자, 저런 슈팅을 시도함으로써 조금은 분위기를 바꿀 필요가 있는 화성이에요. 네, 우선 실점한 이후에 화성이 계속해서 흐름을 조금 가져가는 모습이죠. 그렇죠. 확실히 이 점유율 그리고 공격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유연한 측면은 파주보다는 화성이 조금은 앞서 있기 때문에 네, 화성은 또 그 부분을 극대화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자, 끝까지 한번 발을 뻗어봤는데 볼을 뺏겼습니다. 파주의 역습 기회, 하지만 공격 진영 쪽에 네. 동료 선수가 많이 없었고요. 협력 수비를 통해서 다시 볼을 가져오는 화성 FC입니다. 중앙에서 접어놓고 조영진이 뒤쪽으로 돌립니다. 황진산의 패스, 그리고 이어받는 자 문기한 뒤쪽으로 빼줍니다. 자, 오늘 최전방 화성의 스리톱 김효기, 조동건, 박성부 선수는 조동건 선수가 앞쪽으로 조금 더 전진하면은 김효기와 박성부는 조금 더 양쪽으로 와이드하게 벌려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따라서 이 조동건의 높이를 활용한 크로스 플레이를 염두에 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조동건 선수가 이제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할 때마다 화성에서는 김효기 선수가 또 골 역할을 또 담당을 해줬었죠. 그렇죠. 또 확실히 프로에서 잔뼈가 굵은 김효기 선수고 바로 이번 시즌까지만 해도 프로에서 몸을 담고 왔기 때문에 또 그 감각을 믿어봐야 하는 화성이 되겠습니다. 자, 선수가 네 부상은 아닌 것 같고요. 경기는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카를로스. 자, 전진 패스 이후에 중앙 쪽으로 짧게 황진산. 반대편 전환. 자, 좋아요. 자, 볼 잡고 조영진 올라갑니다. 왼쪽 측면까지 한번 흔들면서 박성부. 황진산. 자, 정말 센터 쪽에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네. 빙글 돌면서 자, 박스 근처 나왔는데요. 있어요. 왼발 네. 높게 떴습니다. 강력한 왼발 슈팅 김효기. 자, 지금도 화성이 이 파주의 중앙 밀집적인 수비를 굉장히 뚫어내는데 어려움을 겪다가 네, 가끔씩 이렇게 김효기 선수의 개인 돌파, 이런 개인 기량이 화성의 장점이거든요. 그렇죠. 자, 지금도 시원하게 일단 슈팅까지는 해봤지만 약간 뜨고 말긴 했습니다. 자, 공간이 굉장히 없었던 화성이지만 김효기 선수의 개인 플레이와 함께 자, 멋진 슈팅을 한 차례 보여주었습니다. 자, 바로 이렇게 파주가 중앙 밀집적인 수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화성 입장으로서는 이것을 뚫어내기 위해선 두 가지죠. 빠르게 원투 패스 혹은 이렇게 개인 기량에 의한 돌파. 네, 자, 바로 그 부분이 한 차례 나왔던 장면이었습니다. 자, 김한빈이 뒤쪽으로 던져줬습니다. 원터치로 끊어낸 이후에 잡아놓고 뒤쪽으로 빼줍니다. 자, 왼쪽에서 박우정 곧바로 오른발 얼리 크로스 안쪽인데요. 박스 안 수비가 헤더로 떨고 넣었습니다. 카를로스의 침착한 헤더. 김효기가 조금 낮은 위치에서 볼을 네. 뺏겼습니다. 허건. 자, 이렇게 압박을 빠르게 다시 해주기 때문에 파주가 또 공격권을 가져올 수가 있었고, 네. 아, 지금처럼 이 위치에서 세트피스를 많이 획득하고 있는 파주긴 하거든요.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네. 우선 이 장면에서 한 차례 끊겼었는데 재차 김영겸 선수의 크로스가 있었고요. 자, 여기서 민승기의 헤더. 네. 다시 봐도 조금 믿기지가 않네요. 그렇죠. 이 볼의 속도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네. 저렇게 달려 들어가면서 헤더를 하게 되니까 또 민승기 선수의 헤더가 더 속도를 실릴 수가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김학철 감독으로서는 참 아쉬운 실점이 아닐까 그렇죠. 하는 생각도 있고요. 저런 골이 들어갔을 때 넣는 쪽은 물론 기분이 좋겠지만 반대로 또 실점하는 쪽은 정말 진이 빠지는 그런 네.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중앙 쪽 헤딩으로 살짝 돌려놨던 조동건. 부심의 깃발이 올라갑니다. 자, 확실히 백경기 해설위원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조동건 선수는 공중볼을 조금 떨궈주면서 연계 플레이에 조금 집중을 하는 모습 같아요. 그렇죠. 이 조동건 선수가 확실히 또 신장이 있고 떨궈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조동건 선수를 활용한 롱패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 화성이에요. 네. 게다가 이제 벤치에서 또 저렇게 포스트 플레이를 시킬 수 있는 선수가 최용훈 선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최영훈 선수는 또 센터백임과 동시에 유사시에는 최전방 스트라이커까지 활약을 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 부심의 시그널에 있어서 김경민 선수가 조금 강하게 어필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 김경민 선수는 왜 파주의 스로인이냐, 네. 맞고 나간 게 아니냐 이렇게 살짝 어필을 해봤어요. 김영감 선수의 터치가 있었다라고 어필을 했던 거죠. 자, 공격 진영에서 파주 시민의 스로인. 확실히 이 시즌 막바지로 갈수록 선수들이 이런 장면 하나하나에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민승기가 스로인을 준비합니다. 자, 상당히 길게 박스 안쪽까지 잡아놓고 잘했어요? 등지면서 정성민. 네. 오호! 정성민의 정말 멋진 왼발 발리 슈팅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도 등을 지면서 그래도 수비와 본인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 놓고 과감하게 왼발 발리 슛을 시도했던 정성민 선수였거든요. 네. 자, 여기서 일단 등졌던 네. 장면과 김경민 선수를 벗겨내면서 곧바로 왼발 강력한 슈팅을 보여줬던 정성민이었습니다. 자, 또 한 번이에요. 자, 빠져나오는 과정 김영겸, 하지만 터치가 조금 길었고요. 박성민 골키퍼가 길게 처리합니다. 전반전에 파주가 보여주는 이 타급력 그렇죠. 너무나도 굉장하네요. 확실히 전방 압박을 많이 시도하는 팀이고 그 타이밍과 강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볼이 뺏기자마자 순간적으로 한두 명 그리고 두세 명의 선수까지 달라붙거든요. 사실 첫 번째 골 장면도 이 민승기 선수가 아마도 그런 제압박의 타이밍 그것이 좀 체화가 되었었기 때문에 그런 과감성이 만들어낸 골이 아닌가 또 이렇게 평가하고 싶고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지난 경기에서 또 침묵을 가져갔었던 정성민이 오늘 전반전에 이렇게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그리고 파주 시민의 이렇게 왼쪽에서 박우정이 달려가는 모습들까지 네. 파주 시민 축구단의 팬들에게는 정말 너무나도 보기 행복한 경기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전반전입니다. 자, 지난 경기 물론 패배를 기록하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파주가 보여주는 기동력 이런 장면들 하나하나가 그래도 팬들에게 이번 시즌이 아니더라도 다음 시즌까지 희망을 걸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네. 카를로스의 수비 골라인 아웃되면서 골킥이 선언됐습니다. 전반 20분을 향해 가는 양 팀의 경기 현재 어느 정도의 흐름은 화성FC가 갖고 있었습니다만 파주 시민의 선제골이 먼저 나왔고 네. 공격 시마다 조금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파주 시민. 자, 골킥 짧게 가져가면서 빌드업을 진행하고요. 파주 시민은 상당히 높은 위치에서 또 한 번 압박을 가져갑니다. 자, 이렇게 압박 강도를 높였을 때 뚫렸을 때가 문제거든요. 파주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준원 선수가 곧바로 빠르게 내려왔어요. 김경민. 반대편 전원. 김한빈. 짧게 주고받습니다. 자, 지금 이미 파주가 5백을 구축해 놓았기 때문에 자, 지금처럼 화성 입장으로서는 한 번에 넘어올 수가 없는 장면이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화성FC의 이번 시즌 약점으로 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빌드업이거든요. 그렇죠. 자, 후방에서부터 빌드업을 이 황진사 선수가 조금 담당을 해주고 있는데 네. 자, 오늘 경기도 역시 이 파주의 압박 강도가 만만치 않다 보니까 이 빌드업에 조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성입니다. 자, 이런 상황들이 조금 이어진다면 김학철 감독으로서도 박준택 카드를 조금 이른 시간에 꺼내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박준태 선수가 최근에 또 측면을 번갈아 가면서 또 활약을 해주고 있고요. 네. 자, 조영신의 왼발 헤딩 그리고 뒤쪽으로 빠집니다. 문기현의 패스. 네. 하지만 수비 자 침착하게 막아냅니다. 앞쪽으로 연결. 살짝 충돌이 있었는데요. 지금 김경민 선수의 반칙이 선언된 것으로 보이죠. 그렇죠. 지금 김경민 선수와 김영엽 선수가 오늘 경기 초반부터 굉장히 맞부딪히는 장면들이 많네요. 자, 파주 시민 행복합니다. 이대로 승리하길 댓글이 올라왔는데 정말 사실 최근 전적만 보면 파주 시민이 경기력이 상당히 좋다라고 이제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네. 막상 경기를 보는 팬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경기력은 정말 좋거든요. 아, 그렇죠. 이 경기력이 굉장히 좋은 파주 시민 축구단이고 네. 다만 아쉬운 게 이 결과물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이 결과물을 만들 때 최전방에 위치한 정성민 선수가 바로 득점을 해줘야 하는 역할로 영입되지 않았습니까? 네. 자, 아무래도 이 정성민 선수가 조금 터져준다면 이 파주 시민 축구단 팬들 입장에서도
과정과 결과까지 모두 행복할 수 있는 장면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현재 분위기상 오늘 홈에서 경기를 치르고 있는 화성FC 조금 더 긴장감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파주시민 게다가 오늘 또 로테이션을 조금 가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벤치에는 현재 정우영, 성정윤, 이지홍, 이상엽 선수까지 또 서보일 선수까지 네. 많은 선수가 또 투입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른 시간에 동점골이 필요한 화성입니다. 김한빈의 얼리크로스 또 한번 올라갑니다. 뒤쪽 혼전 상황. 박스 안에서 마지막 수비가 처리했는데요. 화성 왼쪽에서 크로스 높게 떴습니다. 키를 넘어가면서 수비 클리어. 자, 화성이 계속해서 주도권을 잡고는 있습니다만 네. 그때마다 이 파주시민 축구단의 수비 집중력이 돋보이네요. 높게 올라온 크로스를 또 문진용 선수가 그래도 높이로 굉장히 집중력 있게 클리어링을 해주고 있고 측면에서의 수비도 이 박우정과 이 민승기 선수가 5백을 굉장히 잘 형성해주고 있기 때문에 좀처럼 크로스가 날카롭게 올라오는 것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이제 중앙 쪽에 많은 수비를 두고 있는 파주 시민. 그렇기 때문에 이 센터 쪽을 어떻게 공략하는지가 오늘 경기의 관건이 될 화성이겠죠. 그렇죠. 자,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이 개인 돌파가 조금 더 필요해 보이는 화성이 되겠어요. 네. 이상원이 한 번에 길게 찾고 박성민 골키퍼. 박스 안에서 볼을 잡자마자 굴려줍니다. 카를로스의 패스를 이어받는 조영진. 빠르게 하프라인을 넘어섭니다. 곧바로 타이탄 네. 압박. 하지만 박성부 볼을 지켜냈고요. 자, 지금도 민승기 선수가 어느새 윙어에서 윙백까지 내려와서 수비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오늘 경기 공격과 수비의 전환 속도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 파주입니다. 자, 카를로스가 줄 곳을 찾고 있습니다. 조영진 왼쪽까지 그리고 박성부 잡자마자 오른발 낮게 하지만 이상원의 헤더에 끊겼고요. 파주시민의 역습이 이어집니다. 중앙 쪽 자, 가벼운 러빙 속도가 패스 있어요. 오른쪽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조영진 침착하게 자 카를로스에게 황진산. 자, 오늘 경기 파주는 최전방에 김영겸과 정성민의 투톱 형태로 움직여주고 있는데 그 밑에 허건 선수가 프리롤 역할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역습을 나설 때 허건 선수를 필두로 해서 이 빠르게 역습 컨셉을 가져가고 있는 파주인데 그때마다 이 화성의 또 수비 전환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네. 아직까지 파주가 준비한 역습 패턴이 완벽하게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화성FC 역시나 라인을 높게 가져가면서 압박을 시도합니다. 두 명의 협력 수비. 자, 굴절이 있었고요. 화성FC 조영진이 곧바로 스로인을 준비합니다. 자, 황진산 선수의 터치가 네. 조금은 아쉬움이 있었고요. 공격권은 파주 시민에게 넘어갑니다. 자, 지금도 뒤쪽에서 허건 선수가 적절하게 압박을 해줬기 때문에 황진산도 깔끔한 트래핑이 되지 못했습니다. 네. 민승기 앞쪽 길게 그리고 등지면서 자 김영겸이 돌아서지 못했습니다. 김경민 반대편 전환 이후에 오른쪽에서 올라갑니다. 김한빈 하지만 이미 파주 시민은 또 라인을 굉장히 내려섰는데 좋은 패스가 들어갑니다. 볼 잡고 문기안의 낮은 열렸어요? 크로스 네. 마지막 왼발 슈팅까지 하지만 골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아, 이 상황은 화성 기준 오른쪽 측면이 순간적으로 열렸거든요. 네. 자, 그리고 마음 놓고 낮고 빠른 크로스를 연결해봤던 문기환 선수인데 김효기 마지막 순간 선수의 슈팅이 있었죠. 마지막 순간에는 또 파주의 몸에 맞고 나갔기 때문에 코너킥으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네. 자, 우선 한 차례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줬던 화성FC 그리고 오른쪽 코너킥 세트피스 기회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문기안 자, 흐름을 살려야 했죠. 코너킥 조금 낮게 갔어요. 그리고 수비 헤더. 자, 지금은 의도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킥 상황에서 이제 임팩트가 정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조금은 낮게 형성이 됐던 코너킥이었고 앞선 장면에서 이 김효기 선수의 오프더볼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가 조금 안 되면서 화성이 주도권 전반전 내내 쥐고는 있는데 이렇게 마무리가 조금은 안 된다 하면은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 더 불리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카를로스 앞쪽 짧게 밀어줬고 조영진 그리고 왼쪽 측면 박성부 뒤쪽으로 돌립니다. 다시 카를로스 잘 로빙 패스 수비의 좋아요. 길을 넘겼습니다. 박성부 하지만 두 명의 협력 수비 네. 좁은 공간에서
공격권은 지켜냈던 박성부입니다. 자, 오늘 경기 파주가 라인을 굉장히 낮게 내리고 있기 때문에 화성의 센터백인 카를로스가 굉장히 높게 올라와서 빌드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앞선 상황에서도 카를로스의 이 전진 패스가 주요했던 장면이었고요. 확실히 카를로스가 영입이 되면서 빌드업은 물론이고 이렇게 백스리를 운영하는데 그리고 백포를 운영하는데 여유가 생긴 화성이에요. 뒤쪽에서 잡아놓고 김한빈의 패스. 살짝 굴절이 있었습니다. 중앙 쪽 황진산 볼을 가져옵니다. 김경민. 네. 패스가 조금은 애매한 위치로 흘러가면서 양팀 선수들 모두가 살짝 움직였는데 네. 자, 곧바로 라인 밖으로 아웃됐습니다. 자, 이런 횡패스는 더욱더 조심을 해야 합니다. 자, 파주가 이렇게 끊고 넘어가는 움직임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화성 입장에서도 좀처럼 이 횡패스는 지양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뒤쪽으로 볼을 빼줬고요. 최우재. 지난 김포 FC와의 경기에서 정말 벽 같은 수비를 보여줬던 최우재였습니다. 네. 오늘 경기도 아직까지는 최우재 선수가 그래도 오른쪽 스토퍼로 나와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박우정. 뒤쪽으로 빼줬습니다. 최우재. 한 번에 길게 갑니다. 러빙 패스 시도. 네. 길게 빠지면서 자, 박성민 골키퍼가 빠르게 굴려줬습니다. 자, 오늘 경기 파주는 기존에 익숙한 포백이 아니라 3백을 들고 나왔거든요.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은 공격력이 좋은 화성의 김효기와 조동건 선수를 의식한 선택으로 보이는데, 자, 지금까지는 김효기와 조동건의 또 이런 고공권, 제공권을 조금씩은 잘 묶어내고 있는 파주의 수비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카를로스가 볼을 잡고 또 한번 올라옵니다. 앞쪽 연결 그리고 중앙 쪽 연결됐어요. 네. 자, 약간의 수비의 라인을 무너뜨리는 패스를 시도했는데 김효기와 그리고 조동건의 호흡은 조금 맞지 않았습니다. 네. 확실히 김효기와 조동건 선수가 물론 개개인의 기량으로서는 정말 타이 투종을 불허하는 선수들입니다만 네. 이렇게 두 선수의 호흡은 아직까지는 아쉬운 장면들이 많아요. 자, 최우재 선수가 목 쪽에 충돌이 있었나요? 약간은 통증을 느끼는 모습인데 우선 괜찮다는 제스처를 보여줬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시 드롭볼로 진행이 됐습니다. 황규성 골키퍼. 자, 그래도 파주는 주도권이 밀리고 있는 경기를 감안해 본다면 이 선제골은 정말 소중할 것으로 보이네요. 네, 특히나 오늘 경기에서 이은노 감독이 정말 선수비 후역습 전술을 잘 꺼내든 것 같고요. 네. 박성민 골키퍼. 자, 끝까지 한번 압박을 해주고 있습니다. 슬라이딩 시도. 오, 네. 한 차례 끊고 가는 파주 시민. 자, 허건 선수의 집중력이 상당히 돋보였고요. 자, 그래도 이렇게 투지를 불태우는 장면들을 앞쪽에서부터 해준다면 뒤쪽에 위치한 수비진들도 또 동기부여를 받을 수가 있겠죠. 네. 조영진이 짧게 내줍니다. 그리고 왼발 크로스 헤딩! 오, 네. 머리에 정확하게 맞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경기 초반부터 김학철 감독이 그려온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인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조동건 선수를 바라봤던 이 크로스도 날카롭긴 했습니다만 조금 뒤쪽으로 왔기 때문에 위력은 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조금은 높았던 크로스 조동건의 머리에 맞기는 했습니다만 골라인 아웃됐습니다. 파주 시민의 골킥. 황규성 골키퍼가 한 번에 길게 바운드가 되면서 그대로 라인 밖으로 아웃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신장이 좋은 조동건 선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선수들이 얼마나 잘 움직여 주느냐가 관건이 되거든요. 네. 이 선에 위치한 김효기나 박성부와 같이 빠른 선수들이 조금씩은 더 많이 움직여줄 필요가 있는 화성이 되겠습니다. 자, 카를로스가 왼쪽으로 전환합니다. 조영진. 뒤쪽으로 빼주면서 김경민. 우선 수비 진영에서 천천히 좌우로 흔들고 있는 화성FC. 잡아놓고 김한빈이 뒤쪽으로 네. 돌립니다. 자, 또 압박 들어가죠. 네. 화성의 입장에서는 정말 좌우로 흔들면서 공간을 계속 찾고는 있습니다만 자, 좀처럼 들어갈 공간이 마땅치 않아 보이고요. 자, 이렇게 압박을 한 차례 풀어 나왔을 때 두 번째 패스를 할 선수의 위치가 적절하지 않다 보니까 네. 이 화성 입장에서도 조금씩 답답한 공격 작업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김한빈이 다시 한번 오른쪽 빼줬습니다. 문기한의 패스. 김효기가 중앙 쪽을 선택합니다. 잡아놓고 자, 열렸는데요. 왼발 그대로 네. 때려봤지만 황규성 골키퍼의 정면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유효 슈팅을 조금씩 만들어내고 있는 화성FC예요. 네. 자, 오른쪽 측면에서부터 크로스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앙 쪽으로 지금도 들어왔어요. 위험해요. 살짝 수비 지역에서 실수가 있었는데 볼 소유권이 파주 시민에게 넘어갑니다. 네. 자, 이렇게 수비적인 불안감은 시즌 중반부터 화성이 안고 있는 숙제였거든요. 네. 자, 오늘 경기도 일단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한 점을 허용했기 때문에 라인을 조금씩 올릴 수밖에 없겠고, 또 그러다 보니까 뒷공간에 대한 염려는 계속 해야겠습니다. 여름 이적 시장에 화성FC에 합류한 카를로스. 네. 많은 평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비력은 굉장히 좋지만 이제 발밑이 굉장히 약하다. 뭐 이런 평들이 있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좀 어떻게 보이십니까? 자, 지금 오늘까지 경기력을 봤을 때 네. 그래도 카를로스의 빌드업은 나쁘지 않아 보이거든요. 최전방까지 전달되는 조동건 선수까지는 전달이 되기는 어렵긴 하지만 황진산 선수 바로 밑에서까지 이렇게 빌드업을 전개해주는 모습, 예. 좌우 전환이 제대로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 카를로스는 그 빌드업은 좋아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김학철 감독 역시나 그 약점을 조금 보완하기 위한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카를로스는 이 빌드업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1차적인 수비를 보완하기 위해서 영입을 한 게 아닙니까? 네. 아무래도 이 카를로스가 들어왔기 때문에 확실히 화성의 백스리는 유연해지긴 했거든요. 백스리를 운영할 때 최용훈 선수가 스위퍼로 해주고, 그리고 번갈아 가면서 또 김경민, 카를로스와 같은 선수들이 조금씩은 안정감을 가져주고 있습니다. 자, 짧게 연결합니다. 자, 지금 순위표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파주 시민과 화성FC 두 팀의 승점 차는 단 2점, 그리고 그 중위권에 정말 촘촘하게 있습니다. 네. 박산에서 접어놓고 네. 혼전 상황. 여기서 볼을 가져왔어요. 조동건 크로스 굴절. 좋은데요? 네. 마지막 수비가 처리합니다. 터치라인 밖으로 아웃됩니다. 지금 조동건 선수가 박스 안쪽에서 그래도 한번 접고 수비수를 벗겨낼 수 있는 장면이었는데 네. 마지막 순간 파주의 수비 집중력이 돋보였습니다. 자, 하지만 역시나 이렇게 전방에서 볼을 지켜주는 역할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조동건. 측면에서 잡아놓고 뒤쪽으로 힐 패스. 그리고 왼발 크로스 높게 올라가요? 갑니다. 머리에 맞고 박스 바깥쪽 허거레 클리어. 우선 클리어링에 네. 성공했는데 소유권은 여전히 화성이 갖고 있습니다. 자, 확실히 계속해서 중앙 쪽에 위치한 조동건에게 크로스가 올라가긴 합니다만 네. 이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은 파주가 조금 더 앞서고 있거든요. 파주가 이 전반까지 연결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수비 집중력만큼은 오늘 경기 전반전에서 아주 돋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패스가 조금은 뒤쪽으로 빠졌는데 파주 시민 볼을 가져왔고요. 현재 굉장히 수비적인 전술을 보여주고 있는 파주 시민이지만 사실 축구에서 스코어가 한 점 차, 정말 위험한 스코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도 한 점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지금 중요한 파주 시민 축구단이기 때문에 일단은 내려와서 수비 블록을 쌓고 있고요. 자, 왼쪽까지 연결됐습니다. 박성부 그리고 조영진 두 명 사이에서 네. 줄 곳을 조금 찾고 있는데요. 조금 더 받으러 와주는 움직임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화성이 중앙 쪽뿐만 아니라 오늘 경기 측면에서도 조금 보이는 문제점이 주변 선수들 간의 위치가 굉장히 멀어 보인다는 거거든요. 네. 순간적으로 파주 시민 축구단의 압박의 스피드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조금만 공간이 있어도 이 파주 시민 축구단이 또 뺏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움직여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 보이죠. 네. 자, 김경민이 카를로스에게 카를로스의 전진 패스. 황진산 오른쪽으로 문기한에게 빙글 돌면서 네. 패스하지만 박우정에게 굴절됐습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 그리고 황진산의 크로스 높게 자, 갑니다. 올라가요. 있어요. 헤딩! 오. 머리에 맞고 공중볼. 황규성 안전하게 잡아냅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크로스가 올라왔고 네. 조동건 선수의 머리를 또 한번 노려봤거든요. 자, 황진산의 크로스와 그리고 공중볼 경합에서 조동건과 최우재의 대결. 한 번의 전반까지, 그리고 이겨내요. 김영겸이 마지막에 볼을 뺏겼습니다. 자, 확실히 카를로스가 노련하네요. 네, 어깨를 한번 내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침착한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네.
왼쪽으로 짧게 내준 이후에 박성부, 조영진 중앙 쪽으로 우선 성큼성큼 올라오면서 패스 연결. 네. 살짝 굴절이 있었지만 지켜냈습니다. 우선 마지막에 빼냈던 김호준. 지금도 화성의 공격진들 선수들 간격이 너무 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끌 수밖에 없고 파주는 또 압박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자, 정성민 선수가 볼을 잡자마자 우선 한 차례 끊고 가는 김경민이었습니다. 반칙 선언과 함께 파주 시민의 프리킥. 자, 지금도 어쨌든 이 측면 공격을 위주로 하고 있는 화성인데 네. 중앙 쪽을 조금 더 날카롭게 파고들기 위해서는 또 공격 작업을 할 때 조금 더 선수들의 간격을 좁힐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부심의 깃발은 올라갔었지만 주심은 휘슬을 불지 않았고 경기는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오른쪽으로 내줍니다. 자, 김한빈 조금 받으러 와달라는 제스처를 보여줬는데요. 황진산이 중앙으로 연결, 그리고 김경민 왼쪽으로 돌립니다. 박성부의 패스를 이어받고 뒤쪽 내주는 과정. 네. 중앙 쪽 여전히 들어갈 공간은 마땅치 않아 보이는데요. 오른쪽 측면에서 크로스 이번에 자, 낮게 네. 갑니다. 다시 한번 앞쪽으로 붙여주었습니다. 골라인 아웃되면서 골킥이 선언됩니다. 자, 앞선 장면에서도 김한빈 선수가 오른쪽에서 볼을 잡았을 때 네, 주변 선수가 없다 보니까 이 크로스라는 선택지 하나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자, 조금 더 다양한 공격 패턴이 필요한 화성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볼을 잡았을 때 주변 동료들이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양 팀의 전반전은 40분을 향해 갑니다. 전반 7분에 나온 민승기의 파워 헤더 득점. 자, 이외에는 아직까지 득점이 없는 양 팀. 볼이 뒤쪽으로 빠졌습니다. 김한빈, 조영진이 어렵게 뒤쪽으로 돌립니다.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파주시민축구단은 전방 압박을 계속해서 수행해 줌으로써 빌드업을 방해해주고 있고요. 네, 한 번에 전방까지 연결됩니다. 잡아놓고 김효기 저, 뒤쪽 좋아요. 내줬고 오른발. 자, 오, 미끄러졌어요. 슈팅 임팩트까지는 맞추는 듯 했습니다만 마지막에 조금 미끄러지면서 공격 기회는 넘어갑니다. 자, 지금은 화성이 짧은 패스가 아니라 순간적으로 롱 패스를 변칙적으로 시도하면서 네. 파주의 수비를 노려봤는데요. 반칙 선언과 함께 선수들의 목소리가 상당히 크게 나옵니다. 자, 상당히 아쉬움을 표했던 조영진. 네. 자, 조현진 선수가 오늘 경기 화성에서 중앙에서 황진선 선수와 같이 빌드업을 담당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태클은 일단은 이 태클이 조금은 위험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첫 태클은 이제 공을 빼내는 장면이었는데, 자, 두 번째 충돌 장면에서는 주심이 반칙을 선언했습니다. 조금 먼 위치. 이상원 가벼운 로빙 패스 박스 근처까지 슬라이딩 시도하면서 볼을 파주 시민이 끝까지 볼 지켜냅니다. 따냈습니다. 다시 이상원 왼발 크로스 높게 갑니다. 반대편 연결이 됐어요. 잡아놓고, 하지만 부심의 깃발 올라갔습니다. 곧바로 빠르게 진행합니다. 자, 허건 선수가 투톱 밑에서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을 함과 동시에 네, 이렇게 또 공격이 필요할 순간에는 순간적으로 박스 안쪽까지 침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전반전 정규 시간은 5분 안쪽으로 남아 있고요. 카를로스, 황진산이 왼쪽으로 돌립니다. 조영진. 자, 조영진 선수는 이 미드필더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려와서 빌드업에 가담을 해주고 있고, 네, 자, 카를로스가 볼을 잡는 횟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화성으로서는 볼이 전달될 경로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롱패스로밖에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박우정이 뒤쪽으로 빼준 이후에 한 번에 앞쪽 길게 헤딩으로 한 차례 끊어줬습니다. 잡아놓고 오른쪽 있어요. 그리고 문기한 크로스 올라갑니다. 수비 헤더, 공중볼 경합 과정에서 또 한 번 세컨볼을 가져오는 파주시민. 네. 자,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이 그래도 굉장히 좋아 보이는 파주고, 네, 화성 입장으로서는 또 전반전이 끝나기 직전에 동점골을 만들어내고 싶겠죠.
자, 아무래도 그렇게 된다면 이제 후반전에 경기를 운영하는 측면에서 더더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자, 계속해서 공격을 펼치고 있는 화성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해 주셨다시피 박준태 카드와 같이 공격력이 있는 선수들이 화성에는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동점을 만들어 놓고 전반을 끝내야 유리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김효기, 문기한, 그리고 중앙 쪽 연결 곧바로 원터치 조금 센스 좋아요. 있는 패스를 시도했고요. 슬라이딩 연결. 자, 마지막에 끊어줍니다. 네. 파주의 오늘 압박 강도 그리고 압박이 들어갈 타이밍을 굉장히 잘 알고 있네요. 예. 그러면서 상당히 내려선 전술이기는 합니다만 정말 단단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화성으로서도 그 수비를 한 번에 무너뜨리는 패스가 분명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높이는 조동건 선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파주 입장으로서는 대비가 되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앞선 장면 김효기 선수에게 전달된 낮고 빠른 크로스와 같이 그런 빠른 템포의 공격 장면이 조금 더 필요해 보이는 화성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반칙이 선언되면서 소유권은 또 한번 파주 시민에게 넘어갑니다. 조금은 천천히 진행하자는 시그널을 보냈고요. 허건 선수가 영리하고 또 노련합니다. 네, 지난 시즌 K4 리그 MVP에 빛나는 선수고 공격도 공격이지만 이렇게 내려와서 수비를 해줄 때 조율을 해주는 역할도 해주거든요. 지난 시즌보다는 조금 더 내려와서 플레이를 해주고 있고 또 미드필더에서부터 찬찬히 또 패스 전개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수비 지역에서 카를로스가 또 한번 오른쪽으로 빼줍니다. 김한빈, 문기한, 잡아놓고 다시 뒤로 빼줍니다. 앞쪽 전진 패스 잡아놓고 빙글 돌면서 뒤쪽 카를로스 그리고 왼쪽으로 연결. 좋아요. 곧바로 조영진 가벼운 로빙 패스를 한번 시도해봤고요. 아무래도 확실히 정말 조동건 선수의 머리만을 조금 바라보고 있는 화성인데 네. 자, 연결되기가 조금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반칙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대로 갑니다. 네, 박우정 중앙 쪽에서 달려가면서 짧게 허건 한 번에 길게 박스 안에서 슈팅! 네. 자, 굉장히 좋은 타이밍의 패스와 그리고 박우정 선수의 발리슛, 하지만 방향이 조금은 맞지 않았습니다. 네. 화성이 공격 작업을 전개하느라 미처 수비진들이 내려오지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 틈을 타서 이 허건 선수의 재치 있는 로빙 패스 그리고 박우정 선수의 원터치 선택 자체는 굉장히 좋았는데 임팩트가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순간적으로 화성 FC의 수비 라인이 상당히 무너져 있었고 허건이 잘 파고 들어왔는데요. 이런 장면들이 있기 때문에 화성 입장으로서도 마냥 공격을 전개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네, 살짝 돌려넣었습니다. 자, 무리하지 않고 라인 밖으로 처리합니다. 네. 또 이렇게 한 번씩 수비를 하다가 연결해주는 속공 찬스가 굉장히 날카로운 파주입니다. 네, 김한빈 앞쪽으로 던져줬고 문기한의 크로스 뒤쪽 오른발로 높게 띄워왔습니다. 있어요. 조동건 순간적으로 타이트한 수비 왼쪽 측면까지 그리고 네. 박성부의 크로스 수비 발에 맞고 굴절. 파주 시민이 소유권을 또 한번 네. 가져옵니다. 지금 크로스 하는 과정에서 파주 선수 맞고 선수가 쓰러졌기 때문에 일단 공을 밖으로 내보냈고요. 네, 자, 양팀의 전반전 추가 시간은 1분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기장에 선수가 한 명 쓰러져 있는데요. 지금 민승기 선수가 고통을 호소합니다. 네. 오늘 경기 첫 골의 주인공 민승기 선수이기도 한데요. 박성부 선수의 크로스가 이제 굴절되는 장면에서 좀 복부 쪽에 큰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이렇게 수비적인 기여도 굉장히 잘 해주는 민승기 선수고 오늘 경기 왼쪽에서 올라오는 조상범 선수의 크로스를 굉장히 많이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동건 선수에게 크로스가 원활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고 파주 시민 축구단의 선제골을 전반전을 그래도 이렇게 마치게 된다면 그래도 좋은 가능성을 보면서 후반을 맞이할 수가 있겠거든요. 네. 우선 시간상으로는 추가 시간 역시나 모두 지나갔는데 경기가 잠시 지연이 됐기 때문에 자, 추가 시간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민승기의 타이탄 수비 아웃되지 않았습니다. 뒤쪽 강한 어깨 싸움. 중앙 쪽 잡아놓고 문기한 다시 왼쪽으로 연결합니다. 자, 일단 전반 끝나기 직전에 템포를 끌어올리고 있는 화성입니다. 조상범의 패스 하지만 또 한 번 굴절이 있으면서 수비에 성공하는 파주시민. 자, 주심이 휘슬을 불면서 이렇게 양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화성FC와 파주시민 축구단의 전반전, 먼저 민승기 선수의 오늘 경기 선제골과 함께 1대0 한 점차 리드를 가져가는 파주시민입니다. 네, 확실히 공격 쪽에서 압도하는 면을 보여줬던 화성이지만 전반전 이른 시간에 터졌던 민승기 선수의 한 골로 일단 파주가 주도권을 잡았거든요. 네. 화성 입장으로서는 조금 더 공격적인 찬스 어느 타이밍에 넣을지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그 이후에 굉장히 수비적인 모습만을 보여줬던 파주시민, 그리고 화성FC가 점유율을 높이기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조금 이렇다 할 공격 장면을 쉽게 만들지 못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화성 FC도 측면을 활용한 크로스는 굉장히 원활히 전달이 되고 있긴 한데 네. 중앙지향적인 공격을 조금 더 창의적인 패스를 통해서 만들어 올 필요가 있는 후반전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김학철 감독은 하프타임 동안 어떤 점을 선수들에게 주문할지, 그리고 이은노 감독 역시나 파주시민이 하프타임 이후에 보여줄 모습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키퍼. 자, 짧은 패스로 빌드업을 하고 있는데요. 중앙 쪽을 선택합니다. 실수가. 네, 터치가 좀 길게 흘러갔어요. 그리고 기회가 찾아옵니다. 정희찬의 패스. 잡아놓고 윤민호. 슛! 골! 양 팀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윤민호. 윤민호 선수가 선제 득점을 만들어냈는데 파주가 너무나도 아쉬운 실수가 나오고 말았거든요. 네. 이준원 선수의 실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볼이 정희찬 선수에게 연결이 됐고요. 그리고 정희찬 선수가 앞쪽에서 본인이 스스로 슈팅을 가져갈 수도 있었지만 더 좋은 위치에 있었던 윤민호 선수에게 패스, 그리고 퍼스트 터치를 통해서 한 명이 수비수를 벗겨내고 정확한 슈팅을 통해서 선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은노 감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일격을 맞았고요. 그렇죠. 사실 이 퍼스트 터치가 이준원 선수의 발에 맞고 좀 길게 흘러갔어요. 그렇죠. 너무나도 아쉬운 실수가 나오고 말았던 파주였고 네. 이강현 선수가 끝까지 따라갔던 부분이 이거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의 이 한 번의 상대 수비수를 속여내는 동작에 윤민호 선수의 또 좋은 동작 이후에 슈팅까지 굉장히 멋진 득점을 만들어내는 김포입니다. 네. 오, 실수가 나옵니다. 네, 서울 이랜드 시절부터 전방과 후방에서 모두 활약. 지금은 있어요. 슈팅! 골! 빠르게 동점골. 그리고 주인공은 정호영입니다. 오늘 전반전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던 정호영 선수가 이렇게 동점골을 만들어냈거든요. 사실 저희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김포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이 경기는 또 모릅니다. 네, 지금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지금 양 팀이 모두 득점을 만들어주면서 지금 다시 한번 원점으로 경기가 돌아갔는데 경기 정말 모르겠네요. 오늘 김포솔터 축구 전용구장에 굉장히 많은 팬분들이 또 찾아와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팬분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득점들이 후반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후반전에 파주가 아무래도 좀 압박을 가져가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그 과정에서 나왔던 득점 같거든요. 정호영의 동점골. 네, 여기서 이상우 골키퍼의 네. 킥미스가 나왔군요. 그렇죠. 이상욱 골키퍼가 킥이 조금 상대편에게 가게 되면서 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파주시민 축구단이 좀 득점을 만들어주는 모습이네요. 자, 사실 이상우 골키퍼가 좀처럼 실수를 잘 하지 않는 선수. 이런 실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줄여나갈 필요가 있어요. 가슴으로 떨궈 놓고 자, 측면 좁은 공간 패스 연결. 연결됐어요. 강신명 그리고 이재권
자 있어요. 왼발 반대편 그대로 슛. 막아냈어요. 세컨볼 윤민호. 윤민호 골. 멀티골입니다. 윤민호입니다. 아, 윤민호 선수 마지막까지 침착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아, 흘러나오는 볼 그대로 때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상대 수비 이상원 선수가 앞쪽에서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접고 슈팅을 선택을 했는데 이 선택은 굉장히 유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끝까지 집중력을 가져갔던 김포 FC 결국 윤민호의 멀티골 나왔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이재권 네. 선수가 굉장히 침착하게 패스를 결국 시도했어요. 그렇죠. 이재권 선수도 충분히 슈팅을 가져갈 수 있는 장면이었는데 네. 패스를 선택을 했고 그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다시 한번 안쪽으로 투입되는 과정에서 윤민호 선수에게 세컨볼이 떨어졌거든요. 아, 윤민호 선수의 또 침착한 마무리까지 김포가 다시 한번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득점 장면을 만들어 주네요. 오늘 경기 선제골 그리고 출혈도 있었고요. 네. 난이도가 있는 슈팅까지 시도해봤던 윤민호 선수인데 결국 후반전 다시 한번 리드를 잡는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통해서 자, 파주 시민이 소유권을 가져왔는데 자, 김포 역시나 빠르게 왼쪽에서 공격을 전개합니다. 자, 손석영 나왔어요. 손석영 반대편에 박산진이 조약이 있거든요. 손석영 반대편 있어요. 어허! 마지막 그대로 슈팅! 골! 조향기. 이번에는 손석영 선수가 왼쪽 측면을 완벽하게 허물어냈고 네. 반대편에 있던 조양기 선수에게 패스 워낙에 좋았는데 마지막까지 허슬 플레이를 보여줬던 파주였거든요. 그렇죠. 이걸 막아내나 했는데 이후에 윤사격 선수에게 떨어졌던 볼 슈팅 다시 한번 막아냈지만 마지막 조양기 선수의 득점까지는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런 경기가 있습니다. 네. 순식간에 손석용의 박스 안 진입, 반대편 연결, 그리고 여기서 너무나 잘 막아줬던 류승범이었어요. 그렇죠. 류승범 선수를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네. 윤상혁 선수의 슈팅은 마지막에 굴절이 조금 있었고요. 그렇죠. 조향기 선수가 마무리를 했던 것으로 보여요. 네. 우선 이 장면에서 파주의 수비는 조금은 아쉬움이 있었죠. 그렇죠. 정말 류승범 선수가 끝까지 잘 막아줬는데 네. 이호승 선수가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발휘했던 부분을 조양기 선수가 다시 한번 마무리하면서 세 번째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김포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정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대 김포 FC가 2점차 리드를 가져가면서 승점 석점이 균등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일단은 두 팀 잘 잘 돌아섰습니다. 돌아섰죠. 좋은데요. 구종욱 중앙 쪽 연결됐습니다. 오른쪽 잘 열었죠. 측면 박스 안쪽인데요. 구종욱이에요. 구종욱이 선취골을 뽑아냈습니다. 그렇죠. 지금 왼쪽 측면에서 볼을 받았던 구종욱 선수이기 때문에 대전 선수들이 이제 구종욱 선수 방향으로 굉장히 중심이 많이 넘어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중원을 한 번 거치고 그리고 오른쪽 측면에서 오버래핑하던 이제 동료에게 연결이 된 볼, 낮은 땅볼 크로스가 수비수와 골키퍼 사이를 완벽하게 갈라내면서 구종욱 선수가 손쉽게 득점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원터치로 깔끔하게. 그렇죠. 자, 구종욱이 여기서 잘 내줬죠. 여기서 중심이 굉장히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대전 입장에서도 이 크로스, 땅볼 크로스를 막아내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완벽한 네. 교과서와 같은 골이 터지면서 울산시민축구단이 선취골을 가져갔습니다. 스코어는 1대0입니다. 그렇죠. 완벽한 팀플레이에 이은 그런 득점이었기 때문에 울산의 이제 울산의 윤근상 감독 입장에서도 네. 굉장히 또 박수를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된다라면은 미드필더 지역과 이제 공격진의 보강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확실히 이제 득점을 가져가겠다 그런 의지로 보이죠. 자, 뒤쪽 늦었습니다. 올려줬어요. 헤더! 들어갔어요! 동점! 자,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오른쪽 측면에서의 크로스가 굉장히 날카로웠거든요. 자, 지금은 고유성 선수인데요. 네. 오른쪽 측면에서 유현승 선수의 크로스가 굉장히 날카롭게 투입이 됐고 네. 고유성 선수가 헤더로 이제 골대에 맞고 이제 다시 박태원 골키퍼가 잡아내는 모습이었는데 그 전에 들어갔다라는 판정이죠. 그렇죠. 자, 골을 터뜨린 이후에 두 장의 교체 카드 사용합니다. 네. 박철우 선수를 집어넣고요. 정민우 선수를 불러드립니다.
확실히 이제 곽철호 선수를 투입한다라는 부분, 사실 전방에서의 포스트 플레이를 가져가겠다라는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네, 지금 또 정선우 선수도 동시에 교체가 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김동욱 선수와 정민우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빠지게 되고요. 네, 정선우 선수와 곽철우 선수가 투입이 됩니다. 그렇죠. 지금 동점골이 나오면서 또 상대의 빠르게 나가는 역습을 타이트하게 붙어주면서 차단을 하고 이렇게 막아주는 움직임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릴 패스가 나왔어요. 그리고 잡아놓고 오른발 슈팅! 자! 골! 원더골! 부산교통공사 스코어는 1대0. 이준석의 득점이 나옵니다. 자, 주발이 왼발이었던 이준석 선수인데 순간적으로 안쪽으로 들어와서 공간이 생기자마자 자, 정말 원더골이죠. 네, 굉장히 좋은 가마차기 한 차례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앞서 최용훈 선수의 힐패스부터 너무나도 완벽했는데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이준석이었습니다. 자, 사실 이러면서 아무래도 오른발을 쓰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벌려줬습니다. 공간을. 자, 그 공간을 놓치지 않고 적극적인 슈팅을 통해서 지금 선제골도 가져갔습니다. 사실 궤적만 봤을 때는 가마차기였지만 공이 조금 떨어지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지금 굉장히 인프런트를 활용한 감각적인 슈팅 한 차례를 잘 보여줬습니다. 네, 김경태 골키퍼가 반응하지 못하면서 스코어 1대0. 양팀의 균형이 전반 21분에 무너졌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준석 선수는 2경기 연속 득점을 펼치면서 최근에 본인의 좋은 흐름을 또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자, 잘루안의 가벼운 패스 그리고 중앙에서 좋아요. 달려갑니다. 자, 상당히 높은 위치까지 그리고 배천석 좋습니다. 배천석! 자, 배천석! 반대편! 자, 세컨볼! 골! 김민준! 동점골입니다. 자, 확실하게 루안 선수를 기점으로 한 연계 플레이가 살아났고 이 1대1 찬스를 비록 놓치긴 했습니다만 이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쫓아가는 김해시청. 김민준의 득점과 함께 양팀의 균형이 다시 한번 맞춰졌습니다. 자, 지금은 루안 선수가 네. 이 세 명의 선수의 연계 플레이 굉장히 좋았고 지금 루안, 김민준 그리고 배천석의 합작품이었어요. 자, 이렇게 주고 또 이제 김민 선수가 바깥으로 돌아뛰면서 이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을 굉장히 잘 가져갔습니다. 네. 자, 사실 배천석 선수의 마지막 패스는 조금 길게 빠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산이 네. 가져옵니다. 지금 의도치 않게 공을 흘렸는데 네, 좀 빠르게 그리고 나갑니다. 최용우의 패스를 이어받는 이강욱 동료 숫자는 없습니다.만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이강욱 파고들면서 자, 왼발로 높게 네, 반대편 측면에 길게 자, 있어요. 슛! 골! 화성FC와 파주시민축구단의 후반전이 이제 잠시 후에 출발을 하겠습니다. 먼저 전반전 7분 만에 민승기 선수의 정말 엄청난 헤더골이 나오면서 현재 한 점 차 리드하는 파주시민입니다. 네, 공격적인 측면에서 날카로운 면을 보여줬던 팀은 화성이었는데 네. 오히려 지금 나오는 이 파주시민축구단 민승기 선수의 헤더로 기선제압에 성공했어요. 그렇습니다. 다시 네. 한번 보지만 정말 믿기지가 않는 그런 민승기 선수의 파워 헤더 골이 나왔었고요. 자, 하프타임 동안에 양 팀은 또 어느 부분을 조금 준비를 했을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화성 FC 입장에서는 빨리 한 점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공격적인 측면에서 조금은 변화를 가져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먼저 교체 카드를 진행하는 김학철 감독 조상범 선수를 빼주고요. 그리고 공용훈 선수를 넣어줍니다. 네, 수비 자원인 조상범 선수를 빼고 측면과 중앙까지 커버를 해줄 수 있는 공격 자원 공용훈 선수를 투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포지션을 봐야겠어요. 자, 공용훈 선수 역시나 이 전방에서 조금 흔들어줄 수 있는 선수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공용훈 선수는 이 4-4-2 포메이션에서 중앙 미드필더로 많이 출전을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포지션과 포메이션의 변화 모두를 한번 눈여겨봐야 하겠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자, 화성FC 선수들의 모습이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공용훈 선수 카드를 꺼내 들면서 양팀 모두를 봤을 때는 우선 화성FC가 먼저 교체 카드를 진행했고요. 조금 더 달라진 후반전을 기대하는 모습, 그리고 파주시민은 교체를 진행하지 않고 전반전에 뛰었던 11명의 선수가 그대로 경기장에 올라왔습니다. 네, 일단은 파주시민 축구단은 오늘 경기도 역시 이 압박 강도가 굉장히 좋았고 화성보다 확실히 좋은 간격 유지를 보여줬던 전반전이었기 때문에
굳이 오늘 경기 후반전에 들어서 변화를 가져가진 않는 모습입니다만 일단은 또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민승기 선수의 득점 이후에 굉장히 수비적인 모습만을 보여줬던 파주 시민인데 현재 한 점 차기 때문에 후반전 내내 사실 수비적인 모습이라면 오늘 경기의 결과는 좀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또 얼마든지 화성은 최전방에 위치한 김효기와 조동건이라는 선수를 가지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네, 또 한 점 차는 파주 시민 입장으로서는 방심해서 안 되는 스코어입니다. 특히나 김효기 선수는 동점골이 필요할 때마다 골을 넣어줬던 선수기도 합니다. 양 팀의 후반전이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에 파주 시민, 오른쪽에 홈팀 화성 FC가 자리합니다. 자, 일단은 파주 시민은 전형을 봤을 때 전반전에 보여줬던 백파이브를 그대로 활용을 하는 것으로 보이죠. 네, 자 중앙 쪽 조영진의 패스 약간은 애매한 위치하지만 김한빈 다시 조영진 한 번에 왼발로 로빙 패스 전방 쪽 수비가 헤더로 끊어줍니다. 중앙 쪽에서 볼을 네. 자 충돌이 있었어요. 경기를 진행 슬라이딩 볼을 가져왔습니다. 좋은 집중력 자, 앞쪽 좋아요. 밀어준 이후에 박성부 크로스 박스 안에서 네. 수비가 가져옵니다. 자, 지금도 이 박성부 선수의 오버래핑이 굉장히 좋았던 점이 전반전에 이렇게 배우 침투 장면이 많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네, 화성 입장으로서는 공을 잡았을 때 이 주변 선수들이 움직임을 지금처럼 잘 보여줘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은 흘려주는 패스를 시도했는데 호흡이 좋지 않았습니다. 터치 실수가 있었고 공격권은 화성 FC에게 넘어갔는데 우선 경기장에 우선 앉아서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정성민 선수가 조금 출혈이 있는 것으로 보이죠. 네. 지금 앞선 장면에서 상대 선수와 경합을 할 때 또 부딪히는 장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좀처럼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큰 부상이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김영겸 선수와 충돌이 있었나요? 자, 이 장면에서 네. 정확히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마지막에 이제 발에 충돌이 있었는지 혹은 그 전에 경합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는지 우선 안면 쪽에 출혈이 있는 정성민 선수 경기장 밖으로 우선 잠시 이동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느린 그림만을 봤을 때 네, 김연겸 선수가 발을 딛는 과정에서 정성민 선수의 안면을 조금 접촉을 한 게 아닌가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데 정성민 선수가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출혈을 멈추고 다시 경기장에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자 정성민 선수는 경기장 밖으로 이동을 했고요. 자 파주 시민의 스로인 경기 재개됩니다. 한 번에 앞쪽 길게 하지만 김경민이 침착하게 볼을 잡고 왼쪽으로 돌립니다. 조영진 잡아놓고 왼쪽 연결 박성부 약간 멈칫하면서 중앙 쪽 그리고 조동건이 뒤쪽으로 빼줍니다. 그래도 전반보다는 공을 잡았을 때 동료 선수들의 움직임이 조금은 더 활발해진 화성이고요. 네, 자 측면 쪽에 달려가면서 문기한 앞에는 김호준 파주 시민이 볼을 빼냅니다. 잡아놓고 클리어 공격 지역에서 볼을 계속해서 소유하는 화성입니다. 네. 이제 완전히 센터백까지도 라인을 거의 하프라인까지 올리면서 말이죠. 네, 굉장히 높게 형성을 하고 있는 화성의 라인이고요. 자 박성부가 안쪽으로 잘라 들어가면서 마지막 패스 시도 굴절됐고요. 끝까지 수비하면서 공용은 가져왔습니다. 좋아요. 접어놓고 공용은 오른발 네. 정면입니다. 황규성 골키퍼의 선방 그리고 교체 투입된 공용은 날카로운 오른발의 슈팅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교체에 들어와서 본인의 존재감을 한 차례 뽐내봤던 공용훈 선수였고 네, 지금도 좁은 장면에서도 불구하고 슈팅까지 마무리 짓는 모습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학철 감독이 아무래도 이제 확실히 주문을 했을 거예요. 굉장히 전방에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달라. 네, 그 부름에 응답을 해주고 있는 공용훈 선수였습니다. 그렇죠. 이 전반전에는 파주가 제압박의 타이밍이 굉장히 좋았다면 오히려 화성은 후반전에 조금 더 전방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 중앙 쪽에서 볼을 잡고 전반전이 종료된 이후에 후반전 역시나 공격을 계속해서 주도하는 화성입니다. 그리고 댓글에서 파주시민 화이팅 오늘 승리합시다. 원정팀을 응원하는 댓글은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왼쪽으로 연결 중앙 쪽 볼이 뒤쪽으로 빠졌어요. 그리고 파주 시민에게는 역습 기회 이준원 힐 패스 오른쪽으로 빼줍니다. 자, 잘 빼줬습니다.
곧바로 정성민의 러빙 패스 아크 정면 쪽 이준원 네. 선수의 손에 맞았다는 판정인 것 같죠? 자, 지금은 정성민 선수가 오른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자, 순간적으로 앞쪽에 선수들이 부족했던 상황이었거든요. 어쨌든 이준원 선수가 오래핑을 했는데 핸드볼에 선을 댔습니다. 네. 자, 중앙에서 조영진 짧게 내준 이후에 여전히 파주 시민은 수비 라인에 굉장히 내려서고 있습니다. 예, 오늘 파주는 기존에 사용했던 이 4-1-4-1 포메이션이 아니라 3-5-2 포메이션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역습에 나설 때 조금은 어색한 장면이 지금처럼 나오고 있거든요. 네. 기존에는 볼을 뺏었을 때 이 좌우로 위치해 있는 윙어들이 빠르게 침투를 했다면 오늘 경기는 아직까지는 또 백스리 윙백들의 움직임이 공격 쪽에서 날카롭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역습 과정을 가져가는 파주 시민의 모습을 봤을 때는 공격 지역 쪽에 도와줄 수 있는 선수가 조금 부족하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이 파주가 4백을 사용했을 때는 역습할 때 측면을 주로 활용을 했다면 오늘과 같이 3백을 활용했을 때는 중앙지향적인 역습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네. 자, 그 중심에 허건 선수가 조금씩은 더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줘야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최우재의 패스. 우선 화성이 다시 한번 볼을 가져옵니다. 자, 루즈볼을 가져오는 파주 시민 그리고 뒤쪽에서 김호준. 패스가 조금 약했는데요. 이준원. 자, 급할 게 없는 파주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선 수비 지역에서 볼을 계속해서 돌립니다. 왼쪽으로 길게. 트래핑한 이후에 박우정. 안쪽으로 들어오는 과정 넘어졌는데 반칙은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잡아놓고 한 번에 반대편 길게 좋은 전환합니다. 박성부 네. 왼쪽에서 빠른 스피드 그리고 네. 슬라이딩까지 반칙 선언되지 않으면서 스로인을 가져가는 화성입니다. 자, 전반전에 보여주지 못했던 이 좌우 전환이 오늘 경기 거의 처음으로 나온 화성이거든요. 황진산 선수의 이 빠른 전환이 일단은 또 공격권을 이어가게 됐어요. 네. 자, 김경민이 중앙으로 빼줍니다. 카를로스. 화성 FC는 모든 선수가 우선 공격 지역에 넘어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용훈 선수를 투입하면서 조상범 선수를 뺐기 때문에 네. 백포가 아니라 백스리로 전환을 한 화성입니다. 황진산이 오른쪽으로. 자, 김한빈 짧게 내줬고 곧바로 왼발 크로스 높게 머리에 맞고 뒤쪽. 황규성 골키퍼 안전하게 볼을 잡아냅니다. 최대한 천천히 플레이를 하고 있는 황규성. 네. 이 공용훈 선수를 투입함으로써 미드필더 쪽에서 조금 더 공격적인 자원들을 많이 투입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화성 입장으로서는 좀 더 중앙지향적으로 또 공용훈 선수가 볼 밑이 좋거든요. 네. 네, 많이 활용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굴절된 볼 그대로 갖고 가는 공영군 그리고 왼쪽으로 빼줍니다. 박성부 측면에서 잡아놓고 오른발 크로스 올라갑니다. 조금은 뒤쪽으로 향했습니다. 공용훈 선수가 들어가고 나서 전반전보다는 파주 시민의 이 수비를 잘 흔들고 있는 화성이지만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슈팅까지는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들어와서 첫 슈팅을 가져가긴 했습니다만 그때마다 또 파주의 이 중앙적인 압박 강도가 굉장히 좋거든요. 네. 지금처럼 계속해서 화성의 선수들이 파주의 골문으로 돌아서지 못하게끔 압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화성 입장으로선 지금처럼 또 입자 빌드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가슴 트래핑 이후에 자, 왼쪽에 공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박성부 볼 잡고 오른발 크로스 이번에도 뒤쪽으로 향합니다. 세컨볼을 허건이 짧게 그리고 박우정 왼쪽으로 빼줍니다. 곧바로 원터치 네. 연결. 확실한 마무리가 조금 중요한 화성인데요. 크로스가 키를 넘어가면서 마지막 골라인 아웃됐습니다. 네, 지금도 일단은 역습에 나서는 파주였는데 또 뺏어냈던 화성의 재역습 상황이었는데 지금 상황을 놓친 건 조금 아쉽네요. 네. 양 팀의 흐름이 전반전보다는 약간은 줄어든 그런 모습이 있고요. 계속해서 후반전도 화성이 주도권을 가져가고 있긴 합니다만 이 파주가 그때마다 이 중앙에서의 수비 집중력이 돋보이기 때문에 좀처럼 화성 입장으로서는 유효한 장면들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헤딩으로 떨고 놓은 이후에 뒤쪽으로 돌렸습니다.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완벽에 가까운 파주 시민의 수비지만 지난 김포와의 경기에서도 결국에는 3실점을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 끝까지 모릅니다. 박스 안에서 마지막 수비가 높게 띄워왔습니다. 그러니까 파주가 전체적인 수비 조직력 그리고 간격 유지는 굉장히 잘 되는 팀이긴 합니다만 한 골을 먹혔을 때 순간적으로 밸런스가 깨지는 장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지난 천안과의 경기에서도 그랬고 또 한 골을 먹혔을 때 이 중심을 잡아주는 선수가 조금 부족해 보이는 파주 시민 축구단입니다. 자, 카를로스가 왼쪽으로 빼줍니다. 조영진 앞쪽 연결 이후에 잡아놓고 자 측면까지 박성부 경기는 진행. 공영훈이 뒤쪽으로 내줍니다. 황진산 중앙 쪽에 워낙에 빽빽하게 파주 선수들이 위치해 있어요. 조영진 자 강하게 네. 한번 밀어줬고 곧바로 패스를 돌려봤던 조동건인데 호흡이 조금 맞지 않았습니다. 자 박준태 카드를 꺼내드는 김학철 감독 박성부를 빼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또 굉장히 후반전 이른 시간에 두 번째 교체 카드를 꺼내들었던 김학철 감독이고요. 네. 박준태 선수가 또 측면에서 활로를 개척해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박성부 선수가 위치했던 왼쪽 측면에 그대로 위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던 박성부 왼쪽에 상대의 볼을 많이 받았었는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크로스의 정확도였어요. 그렇죠. 이 크로스를 어쨌든 조동원 선수에게 정확하게만 올려준다면 조동원 네. 선수가 해결을 할 수 있는 선수잖아요. 계속해서 김학철 감독의 이 크로스 퀄리티에 대한 고민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터치라인 타고 들어가면서 정성민 낮은 패스는 화성에게 넘어갑니다. 카를로스의 패스 연결 그리고 문기한 돌면서 스피드를 살려갑니다. 측면까지 깊숙하게 찔러줬는데요. 김한빈 그리고 수비의 태클 박우정 선수의 태클과 함께 자 스로인을 준비하는 화성FC. 박우정 선수가 높게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비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끝까지 빠르게 따라와서 백업해주는 모습은 좋았어요. 자 문기한의 크로스가 있었고요. 수비 맞고 굴절되면서 코너킥을 가져가는 화성입니다. 곧바로 문기한이 준비합니다. 또 세트피스는 화성이 자랑하는 또 제공권 있는 선수들을 활용해 봐야겠어요. 자 한 점차 뒤지고 있는 화성 그리고 좋은 세트피스 기회. 박스 안에서의 신경전이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네, 파주 입장에서도 이 화성의 세트피스가 어쨌든 막아야 하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네. 자 지금 카를로스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 코너킥 기회 낮게 그리고 뒤쪽 헤딩. 자 앞에서 한 차례 터치를 한 이후에 올라오는 크로스였는데요. 유효 슈팅으로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윤노 감독이 꺼내드는 카드 이지홍과 류승범을 빼줍니다. 들어갑니다. 자, 이지홍 선수와 류승범 선수가 또 측면에서부터 기동력을 강화해 줄 수 있는 카드거든요. 네. 화성 입장으로서는 또 빠른 윙어들이 상대가 들어왔기 때문에 또 좀처럼 또 뒷공간에 대한 고민은 계속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허건과 그리고 김현겸을 빼주고 이지홍과 류승범 두 장의 교체 카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이은노 감독인데 오늘 허건 선수와 김현겸 상당히 전방에서부터 날카로운 모습을 또 보여주었습니다. 네. 자, 하지만 이 허건 선수가 굉장히 또 오랜만에 출전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어도 네. 이 3-4-1-2 포메이션의 공격형 미드필더 창의적인 패스에는 조금은 아쉬운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자, 따라서 오늘 어쨌든 파주 시민 축구단은 이 한 골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보다는 조금 더 측면 쪽에서 뭔가 파이법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자 굴절된 볼 우선 아웃되지 않았고 박준태 조영진 게다가 이지용이 들어가면서 이제 파주 시민에게 세트피스 기회가 왔을 때 이지용의 왼발 또 기대해볼 만하겠죠. 그렇죠. 네, 파주에 또 왼발 전담 키커인 이지용 선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네. 또 높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만들어내거나 혹은 코너킥 찬스에서 또 위력을 강화할 수 있는 파주입니다. 김경민. 자 카를로스 짧게 빙글 돌면서 황진산. 문기한이 짧게 내줬고 곧바로 로빙 패스. 지금도 호흡이 조금 맞지 않는 네. 모습이 있었는데요. 측면에서 아웃되지 않았습니다. 김효기.
조영진이 왼쪽으로 길게 자, 잘 그리고 봤어요. 박준태에게 연결됐습니다. 박준태 뒤쪽 빼줬고 왼발 낮은 얼리 네. 크로스 수비에게 막힙니다. 자, 지금도 일단은 박스 바깥에서 점유율은 화성이 많이 잡아가고 있는데 크로스가 올라갈 때마다 파주의 집중력이 굉장히 돋보입니다. 자, 곧바로 리턴 패스 이후에 박준태가 짧게 그리고 조영진 카를로스 조영진이 중앙 쪽을 공략합니다. 오른쪽으로 빼줍니다. 아, 앞쪽에 열려 있는데요. 잡아놓고 크로스 올라옵니다. 잡아놓고 박사에서 오, 돌면서 네. 아하!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자, 지금도 이 조동건 선수로 보이는데 네. 네, 김영겸 선수죠. 끊어놓고 김효기 선수였죠. 네, 김효기 선수가 피지컬을 앞세워서 어쨌든 본인의 볼로 만들어 놓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금 터닝 슈팅을 시도했거든요. 네. 지금도 움직임 좋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임팩트가 제대로 되지 못하면서 본인의 또 아쉬운 찬스를 흘려 보냅니다. 그렇습니다. 자, 동점골과 굉장히 가까웠던 장면 김효기가 강력한 슈팅으로 한번 노려봤는데요. 골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도 이 조동건 선수가 어쨌든 미끼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김효기 선수에게 공간이 날 수가 있었거든요. 지금처럼 어쨌든 포스트업 플레이를 해주게 된다면 또 화성 입장으로서는 위협적인 장면들을 더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준태가 볼을 뺏겼습니다. 뒤쪽으로 연결. 김경민. 다시 박준태. 라인을 타면서 올라갑니다. 수비의 뒷공간을 노렸습니다. 사이드예요. 자, 조영진. 그리고 낮게 좋아요. 중앙 쪽 네. 받아줄 선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조영진 선수가 변칙적으로 컵백을 시도해봤어요. 네. 자, 류승범이 왼쪽으로 빼줬고 빙글 돌면서 정성민 역시나 조금은 내려와서 볼을 배급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자, 오늘 경기에서 첫 번째 경고 카드 문기한 선수에게 나왔습니다. 네. 자, 지금은 돌아서는 과정에서 문기한 선수의 발이 조금은 늦게 들어갔기 때문에 경고를 받았고요. 네. 정성민 선수가 이렇게 내려왔을 때 또 앞쪽으로 침투하는 선수들, 교체에 들어온 이지용과 같이 빠른 윙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파주 입장으로서도 또 수비를 하고 있다가 순간적인 속공 찬스를 노려봐야겠습니다. 중앙 쪽으로 길게 이지용이 마지막에 볼을 뺏겼고요. 타이탄 압박 빠져나옵니다. 곧바로 자. 원터치는 파주 시민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그리고 오른쪽에서 류승범 반대편 전환 과정에서 또 한번 볼을 뺏겼습니다. 자, 뺏고 뺏기는 양팀의 경기. 화성의 공격을 이어나갑니다. 왼쪽 측면 박준태 접어놓고 좋은 원투 자, 패스 있어요. 있어요? 박준태 크로스. 네. 자, 조동건 선수의 침투를 한번 예상을 하고 패스를 시도한 것 같고요. 네, 박준태 선수가 정말 좋아하는 움직임이 한 차례 나왔습니다. 네. 측면에서부터 안쪽으로 밀고 들어가면서 또 연계 플레이의 슈팅 혹은 패스. 지금은 동료와 호흡이 맞지 않았지만 그래도 전반전보다는 조금 더 공격의 활로가 조금 더 다양해진 화성이에요. 네. 자, 그러면서 이제 화성 화이팅 홈팀을 응원하는 댓글 역시나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데, 이 두 팀의 26라운드 경기 끝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진이 짧게 그리고 문기한 앞쪽 연결 김효기 소유권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화성이지만 후반전 역시나 쉽게 파주의 수비를 공략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지금 일단은 파주는 오늘 경기 기본적인 수비 컨셉은 대인 방어가 아니라 이 지역 방어를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이렇게 화성 입장에서 박스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대인 방어를 순간적으로 또 잘 해주고 있어요. 그 정면. 네. 패스를 내주는 과정 그리고 그 직전 상황에 우선 휘슬을 울렸던 것으로 보이죠. 여기서 뒤에서의 컨택이 조금 강했다라는 판정이 나온 것 같고요. 지금은 파주가 볼을 잡았을 때 또 화성의 파울이 선언이 됐고요. 네.
또 이렇게 볼이 왔을 때 파주는 공격 템포를 찬찬히 또 늦추면서 또 화성의 템포를 또 가져올 필요가 있겠고요. 볼을 뒤쪽으로 길게 빼줍니다. 확실히 오늘 경기 파주의 수비는 정말 조직력이 좋아 보입니다. 네. 헤딩으로 끌어낸 이후에 다시 앞쪽으로 밀어줍니다. 자, 민승기 선수의 헤딩 패스가 있었는데요. 황진산. 기본적으로 이 지역 방어를 컨셉을 가져가고 있는 오늘 경기 파주의 수비 컨셉인데 적절하게 이렇게 박스 안쪽으로 공이 들어왔을 때 압박 강도를 높이는 또 밀착 마크를 해주고 있는 효율적인 수비를 섞어가면서 해주고 있거든요. 네. 자, 문진용 선수의 수비 장면. 화성의 스로잉. 자, 공격 지역에서 계속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황진산. 곧바로 원터치 네. 패스의 임팩트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또 역습인데요. 네. 지금은 진행이 되네요. 네, 지금은 또 이상원 선수가 진로 방해를 한 게 아니냐라고 가볍게 어필을 해봤는데 네.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패스를 할 듯 말 듯 박준태 크로스 올라옵니다. 최우재 안타까운 자책골이 나옵니다. 자, 지금은 계속해서 화성이 오른쪽에서 크로스를 올렸던 것에 어떻게 보면 결과물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고 네. 최우재 선수 정말 중요한 상황에서 이 클리어링 이것이 또 야속하게 본인의 골대로 향했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까지 총 2골이 나왔는데요. 정말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골이 나왔습니다. 네. 우선 이 장면에서 박준태 선수의 크로스 장면 그리고 최우재 선수가 클리어를 하는 과정에서 좀 왼발의 임팩트가 정확하게 되지 않았었고요. 자, 지금도 최우재 선수는 왼발로 일단은 걷어내는 데 집중을 했던 클리어링을 하려 했고요. 네. 하지만 그것이 조금은 바깥쪽에 맞으면서 크로스바를 맞고 또 골문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파주 시민의 벤치에서는 조금 아쉬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이상원 선수가 볼을 소유할 것처럼 보였었는데 거기서 이제 경기는 계속해서 진행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물론 결과론적이지만 앞서 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파주 시민 축구단이 공을 가르칠 수 있는 장면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하지만 또 이상원 선수가 좀 아쉬울 수 있는 장면이 한 차례 지나가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 팀의 경기가 이제 다시 한번 균형을 맞추게 됐습니다. 자, 전반전에 이제 이른 시간에 민승기 선수의 헤더골 그리고 자 후반전에 최우재 선수의 자책골이 나오면서 스코어는 1대1. 자,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경기 지금까지 터진 두 골이 모두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나왔기 때문에 네. 선수들이 이 흐름을 타는데 조금은 집중력을 가져갈 필요가 있겠고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화성의 입장으로서는 조금의 행운도 따라줬고요. 아직 시간이 또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양 팀의 경기 결과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화성 입장으로서는 교체에 들어온 박준태 선수의 크로스가 어쨌든 골까지 연결이 되는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네. 김항철 감독의 용병술이 성공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화성의 스로인. 자, 조영진 짧게 그리고 박준태 강한 충돌. 곧바로 휘슬이 울리면서 반칙이 선언됐고요. 이상원의 파울이 선언됩니다. 자, 이제 과정 자체는 어쨌든 점유율을 화성이 계속해서 가져갔기 때문에 네. 다만 필요했던 건 바로 결과였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이 파주 입장에서는 조금은 안타까울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화성 입장으로서는 지금 사기를 올릴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그렇죠. 자, 댓글에서 이제 자책골에 대한 아쉬움을 조금 나타내고 있는 팬분들인데 그 감정은 조금 이루 말할 수 네. 없겠죠. 무엇보다 또 본인이 가장 힘들 거고요. 예. 자, 하지만 최우재 선수 또 수비를 계속해서 해야 하는 입장으로서는 또 떨쳐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볼이 뒤쪽으로 빠졌습니다. 잡아놓고 김경민. 자, 여전히 우선 파주 시민은 조금 내려서서 역습의 기회를 좀 엿보고 있는 것 같고요. 양팀 모두 이제 한 장의 교체 카드를 또 남겨놓고 있는데 이 지금 상황이라면 파주 시민은
정호영과 그리고 성정윤 그리고 화성FC는 뭐 최용훈 선수 카드로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파주시민 입장으로서는 지금 화성의 뒷공간이 계속해서 노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뒷공간 침투에 능한 성종윤 선수 카드를 아마도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느낌이 들고요. 네. 자, 괜찮다 집중하자라는 댓글과 함께 선수들은 계속해서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박준태 짧게 내줬고요. 조동건이 흔들면서 뒤쪽으로 연결. 다시 박준태 오른발 크로스. 오, 네. 자, 헤더로 끊어줍니다. 최우재 우선 클리어에 성공합니다. 지금은 파주 시민의 소유골이 선언된 것으로 보이죠. 네. 마지막 순간에 화성 선수 맞고 나갔다는 판정 같아요. 자, 어쨌든 지금 파주시민 축구단은 허건을 빼고 류승범과 또 김현건 선수를 빼고 이재용 선수를 투입을 했기 때문에 정확도보다는 조금 더 빠른 스피드의 강점을 두겠다. 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차라리 역습을 하면서 또 화성이 점차 올라오고 있는 뒷공간을 파괴해 보겠다는 또 의지로 보입니다. 자, 볼이 뒤쪽으로 빠지면서 순간적으로 압박을 진행했던 파주 시민. 하지만 카를로스가 패스 미스가 나왔는데요. 자, 김경민이 뒤쪽으로 돌립니다. 박성민 골키퍼 오른쪽 연결. 김한빈의 패스 이어받는 과정. 넘어지면서 파울이 선언됩니다. 자, 지금도 일단은 파주 입장으로서는 화성이 빨리 프리킥을 전개하지 못하도록 또 잠시 방해를 해줬고요. 네. 황진산이 뒤쪽으로 돌립니다. 조영진. 자, 왼쪽에 박준태. 측면에서 빠르게 올라갑니다. 안쪽 연결. 다시 왼쪽으로 빼줬고요. 곧바로 원터치 네. 패스. 파주 시민에게 자, 소유골이 넘어갔습니다. 자, 지금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사이에 워낙에 간격이 좁기 때문에 네. 자, 파주 입장으로서는 또 공격을 가져왔습니다. 자, 왼쪽에 공간이 상당히 많았고요. 박우정 오른발로 높게 띄워줍니다. 오, 네. 공중볼을 잡아내는 박성민 골키퍼. 수비의 뒷공간이 조금은 많았던 화성이지만 전방으로 나가는 파주 시민의 공격수 선수들이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렇다 할 스피드를 살리지는 못했었고요. 박준태 곧바로 왼쪽. 공용훈. 네, 공용훈 선수는 또 중앙뿐 아니라 이렇게 왼쪽까지 내려와서 박준태 선수와 계속해서 위치를 바꿔주고 있고요. 자, 현재 자, 골을 기록한 선수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민승기 선수와 그리고 최우재의 자책골. 우선 모두 파주 시민 선수들에게서 골이 나왔습니다. 앞쪽 연결. 연결이 되는데요. 라인 근처 박스 안에서 네. 마지막 크로스는 수비의 발에 걸렸습니다. 자, 아무래도 시간이 흘러갈수록 파주 시민 축구단의 수비진들이 체력적인 부침이 있을 수밖에 없고 네. 그러다 보면은 지금처럼 균열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공영훈의 크로스 있어요. 헤딩! 네. 조동건의 머리에 살짝 스치는 듯 했는데요. 이마에 정확하게 맞지 않으면서 자, 박스 안에서 마지막에 황규성이 볼을 가져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조동건 선수가 잠잠함에도 불구하고 김학철 감독이 빼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네. 파주시민 축구단의 수비진들이 체력적으로 조금씩은 어려워질 때 또 조동건 선수에게 제대로 한 방만 전달이 된다면 언제든지 게임을 바꿔낼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에 반대편 타이탄 압박으로 좋은 수비를 보여줬던 조영진. 자, 현재 양 팀의 이제 교체 카드를 꺼내드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 마지막 남은 필드 플레이어 교체 카드 한 장. 이 한 장이 남은 시간 양 팀의 향방을 가를 것 같아요. 네. 자, 앞쪽으로 밀어줬습니다. 김효기. 오른쪽. 자, 측면에서 박우정을 제치지 못했습니다. 박우정. 자, 네. 돌아서는 과정에서 화성이 다시 가져옵니다. 라인 근처에서 자, 뺏고 뺏기는 앞으로 나오나요? 상황이 계속해서 네. 이어지고 있는데 좋은 슬라이딩으로 자, 화성FC가 소유골을 가져왔습니다. 자, 파주가 워낙에 수비 라인을 낮게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공을 뺏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네. 하지만 그것을
들고 나와서 역습으로 전개하는 데는 공격 숫자가 없다 보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자, 볼을 잡고 빠르게 달려갑니다. 박스 네. 안쪽까지. 반대편 크로스는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박준태가 우선 빠르게 한번 달려가 봤고요. 확실히 박준태 선수가 컨디션이 좋아 보입니다. 네. 네, 측면뿐 아니라 또 점차 시간이 흘러갈수록 중앙 쪽에서 이렇게 개인적인 돌파까지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자, 공용훈 선수는 약간의 충돌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오른쪽에서 코너킥 기회를 가져가는 화성FC. 또 한 번 높이가 좋은 선수들이 모두 올라왔습니다. 조동건, 김경민 그리고 카를로스까지 박스 안에서 준비합니다. 자, 또 카를로스까지 가세를 했기 때문에 화성의 제공권은 조금 더 강해졌습니다. 문기한 크로스 올라옵니다. 뒷쪽 헤딩! 굴절 세컨볼! 네. 마지막 수비 클리어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은 또 헤더 한 차례가 연결이 됐는데 네. 파주의 수비진 맞고 일단 무산이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반칙이 우선 선언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여기서 충돌과 함께 우선 김호준 선수가 프리킥을 가져왔습니다. 자, 지금도 일단 파주 시민축구단의 제공권이 아무래도 화성보다는 낮기 때문에 계속해서 또 세트피스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노출하고 있어요. 자, 하지만 그 높이보다는 처음에 올라오는 크로스 자체는 조금 낮게 올라오는 것으로 보이죠. 그렇죠. 또 크로스 퀄리티의 중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고요. 황규성 골키퍼의 킥은 화성에게 넘어갑니다. 오늘 조영진 선수의 활동량은 굉장하네요. 조영진 선수가 미드필더이지만 이렇게 백스리의 왼쪽 스토퍼 옆에서 빌드업을 도와주고 있고요. 조영진 선수가 내려왔을 때는 순간적으로 백포로 전환이 되고 있는 화성이에요. 네. 자, 문진용이 볼을 뺏기는 듯 했는데 지금 반칙 선언과 함께 화성FC에게 또 한 번의 프리킥 기회가 찾아옵니다. 자, 이렇게 세트피스를 허용하는 것은 파주 입장으로서는 반가운 소식은 아닙니다. 그리고 화성FC에게는 이제 역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계속해서 찾아오고 있고요. 조금은 머리치긴 합니다만 자, 충분히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또 한 번 문기한이 준비합니다. 문기한 오른발 높게 옵니다. 좋아요. 자, 펀칭. 수비가 헤딩으로 네. 먼저 걷어내면서 다시 수비 진영을 갖추고 있는 파주 시민이고요. 화성의 공격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중앙 쪽으로의 패스 굴절됩니다. 지금까지 일단 세트피스는 위협적으로 전달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그때마다 파주 선수들의 수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오늘 경기력 파주의 이 수비를 봤을 때 절반의 성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어쨌든 이렇게 세트피스를 할 때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도 염두에 두고 팀들이 훈련을 하거든요. 네. 수비를 성공하고 나서 공격으로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을 하느냐를 팀들이 훈련을 많이 하는데 자, 오늘 경기 수비는 굉장히 정상적으로 되고 있지만 앞쪽으로 빠르게 전달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파주입니다. 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후반전에는 파주 시민 축구단의 팬분들이 조금은 아쉬움이 또 남을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죠. 뒤쪽으로 빠졌어요. 자, 지금 있어요. 그대로 슛! 연결! 마지막 막아내는 6탄방어 최우재. 와, 최우재가 앞선 그 자책골을 네. 또 본인이 또 만회하고자 이렇게 몸을 날렸는데 와, 지금도 깔끔한 태클, 한 골을 막아낸 태클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기서 박준태가 볼을 잡았고요. 와, 최우재가 네. 끝까지 집중력을 가져가면서 몸으로 이 슈팅을 막아냈습니다. 자, 지금도 정말 깔끔한 태클이었습니다. 예. 자, 앞쪽으로 밀어줬습니다. 그대로 왼발! 네. 바운드가 된 볼을 황규성 골키퍼가 잡아줍니다. 시간이 갈수록 화성FC의 공격은 더욱더 날카로워지고 있고 후반전에는 파주 시민의 이렇다 할 공격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확실히 주도권 자체는 화성이 잡고 있고 파주도 전반 초반보다는 수비 집중력이 조금은 내려와 있거든요. 자, 이런 상황을 또 화성의 또 조동건 선수와 김효기 선수와 같이 한 방 있는 선수들을 또 활용을 해봐야 하는 화성입니다. 네. 자, 오랜만에 찾아오는 파주 시민의 공격 기회. 네. 자, 정성민 선수가 우선 돌아서는 동작과 함께 반칙까지 이끌어냈고요. 그렇죠.
지금 김경민 선수의 반칙인가요? 네. 자, 지금도 정성민 선수가 워낙에 힘이 좋기 때문에 아, 카를로스의 반칙이었군요. 또 이렇게 밀고 들어가면서 상대 파울까지 그리고 경고까지 얻어냈습니다. 네. 자, 카를로스의 반칙과 함께 지금 현재 위치는 직접 슈팅 정말 충분히 가능하고요. 세트피스 그리고 세컨볼까지. 그리고 또 교체로 투입된 이지용이 또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또 말씀해 주셨다시피 세트피스에 굉장히 강점이 있는 이지용 선수가 또 볼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왼발에 이지용이 프리킥을 준비합니다. 직접 슈팅을 가져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성민 골키퍼가 골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지용. 오, 네. 머리 맞고 높게 뜹니다. 자, 지금은 니어가 아니라 조금은 먼 쪽으로 이지용 선수가 골키퍼 역동작을 한번 노려봤는데 일단 수비에 가로막히고 말았어요. 네. 자, 하지만 코너킥 기회까지 가져오는 파주 시민. 다시 한번 이지용이 왼발로 준비하고요. 자, 뭔가 준비된 세트피스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용의 자, 왼발. 왼발인데요. 자, 골문 쪽으로 조금 가깝게 붙여봤는데요. 네. 터치가 좋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이지용 선수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두 선수 간의 호흡이 조금 맞지 않았고요. 네. 이지용 선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프리킥과 코너킥 같은 세트피스에서 한 방을 또 노릴 수가 있는 파주예요. 자, 양 팀의 경기 정규 시간은 이제 10분 안쪽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지홍이라고 이제 네. 약간은 그 라임을 살려서 자, 최영훈 카드를 꺼내드는 김학철 감독입니다. 이제는 정말 높이를 활용한 공격을 펼치겠다는 김학철 감독의 의지예요. 그렇죠. 이 최용훈 선수가 유사시에는 또 센터백임에도 불구하고 스트라이커로 활용이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앞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크로스 그리고 제공권을 정말 극대화하겠다라는 김학철 감독의 의지로 보입니다. 게다가 이제 현재 화성FC의 멤버만을 봤을 때는 파주 시민이 만약 화성에게 세트피스를 내주게 된다면 정말 큰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최전방에 위치한 조동건과 그리고 최용훈 선수까지 왔기 때문에 네. 지금 세트피스 상황을 파주 입장으로서는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머리 최소서 한 번에 길게 갑니다. 머리에 맞고 뒤쪽으로 빠졌습니다. 달려가는 박우정. 곧바로 내준 이후에 크로스 올라옵니다. 오른발. 네. 카를로스의 헤더. 중앙 쪽 잡아놓고 하지만 파주가 볼 소유권을 가져오는 듯 했는데요. 지금 역습이에요. 이렇게 되면 역습 기회 앞쪽으로 밀어줍니다. 잘 풀어 나왔습니다. 자, 공격 숫자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공용은 중앙 쪽 원터치 네. 굴절. 마지막 문진용의 수비. 지금 마지막 순간에 원터치로 한 번의 터치로 돌려놓으려 했는데 네. 수비에게 가로막히고 말았고요. 조금은 머니시에서 오른발 띄워주는 과정에서 김한민의 킥은 박우정 선수의 맞고 아웃됩니다. 자, 최우재를 빼고 정호영 카드를 꺼내드는 이은노 감독입니다. 자, 이 카드는 일단은 정우영 선수가 어쨌든 수비력이 기본적으로 있는 선수기 때문에 네. 지금 화성이 최영훈 선수를 투입하자마자 곧바로 교체를 하는 것으로 보면은 어쨌든 대인 방어에 조금 더 강화하겠다라는 이은호 감독의 의지로 보이고요. 최우재 카드를 뺀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조금 그렇죠. 감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정우영 선수는 수비뿐 아니라 공격적으로도 윤활유 역할을 해줄 수 있고 예, 패스의 정확도가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역습 한 방도 노려보고 있는 이윤호 감독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지난 김포와의 경기에서 빠른 역습을 그리고 압박을 보여주면서 정우영 선수가 골을 만들어냈었는데 제 현재 시간대 이제 필드 플레이어와 관련해서는 교체 카드를 모두 사용한 양팀 네, 터치아웃도 했습니다. 그렇죠. 정우영 선수가 지금처럼 이 미드필더의 위치를 하면서 예. 중앙 쪽에서 조금 더 빌드업, 공격 쪽에서의 윤활유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준원이 뒤쪽으로 빼줬고요. 화성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압박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 네. 지금은 중단이 됐어요. 자, 지금은 파주의 공격권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선수가 한 명 쓰러져 있는데요. 자, 지금은 어쨌든 파주의 공격권이
화성으로 주심에 맞고 넘어갔기 때문에 드롭볼이 파주 쪽으로 전달이 될 것 같고 그 이전 상황에서 선수가 넘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분에서 주심은 경기를 중지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공용훈과 그리고 이준원 선수의 충돌이 있었고요. 자, 반칙은 선언되지 않았고 네. 드롭볼로 파주 시민의 공격권 다시 진행됩니다. 자, 오늘 드롭볼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네요. 예. 류승범 한 번에 길게 그리고 헤딩 떨고 넣는 과정. 카를로스가 빼냅니다. 곧바로 앞쪽 연결. 수비의 키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자, 지금도 카를로스가 높은 위치까지 올라와서 한 번의 로빙 패스 시도해봤는데 자, 지금처럼 카를로스가 올라오는 횟수가 조금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조영진 선수가 이제 왼쪽의 공간을 바라보고 빠르게 한번 달려가 봤는데 터치가 조금 길게 되면서 아웃됐습니다. 자, 이제 화성의 라인은 정말 높게까지 올라왔거든요. 따라서 이 파주 시민의 발빠른 선수들이 그 뒷공간을 한번 노려봐야겠습니다. 네. 헤딩으로 끌어냈는데요. 지켜내면서 민승기. 반대편 전환 이후에 빠르게 올라가는 류승범. 곧바로 왼발로 자, 띄워줍니다. 한 번에, 네. 공중볼을 박성민 골키퍼 잡아냅니다. 자, 아무래도 공격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역습 상황에 있어서 파주 시민 축구단은 지금처럼 한 번에 연결을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짧고 정확한 패스를 할 필요가 있어요. 네. 자, 공용훈이 오른쪽으로 길게 줬는데요. 볼이 뒤쪽으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높게 띄웠습니다. 자, 휘슬이 네. 우선 울렸는데 자, 김효기 선수가 앞선 장면에서 넘어지는 과정에서 네, 파울이 선언된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화성FC의 프리킥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된다면 파주 시민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위치에서 자, 상대 팀에게 기회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파주 입장으로서 아무래도 제공권에 있어서 화성보다는 열세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자, 또 위험을 노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황진산 높게 그리고 머리에 맞고 뒤쪽으로 볼이 빠졌습니다. 김경민이 뒤쪽으로 연결 그리고 박준태. 이제는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굉장히 지칠 수 있는 시간대예요. 박준태. 공용은 두 명 사이 살려나왔습니다. 빠져나오는 과정. 마지막에 볼을 뺏겼습니다. 정우영. 압박을 다시 해주고 있는 화성인데요. 슬라이딩 좋아요. 가져왔어요. 하지만 네. 박준태 선수의 위치는 옵사이드 위치였기 때문에 볼을 그대로 흘렸습니다. 자, 어쨌든 화성이 파주의 진영에서 볼을 잡는 횟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뒷공간이 헐거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파주 입장으로서도 지금 자, 황규석 골키퍼가 아쉬워하는 부분이 빨리 역습을 나설 수 있는 상황인데 자, 지금 앞쪽에 왜 선수들이 많이 없느냐 또 이런 점을 아쉬움을 토로를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벤치에서는 조금 긴장감이 느껴질 정도로 네. 현재 경기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고요. 높게 떴습니다. 머리로 떨궈 놓고 조금은 혼전 상황 그리고 공용훈 네. 크로스바를 넘어갑니다. 와, 지금도 공용훈 선수가 지금 완전히 노릿의 후퇴 고정을 하고요. 네. 그냥 인사이드로 정확도를 기한 슈팅을 한 차례 날려봤는데 마음 먹고 때린 슈팅이 살짝 크로스바 위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경기가 계속해서 치러지면서 파주 시민 역시나 네. 체력적으로 조금 열세를 가져가면서 집중력이 좀 흐트러졌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힘을 들이지 않고 저렇게 인사이드로 때려봤던 공용훈 선수의 슈팅이었기 때문에 자, 골키퍼 입장으로서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네. 카를로스의 왼발 로빙 패스 뒤쪽으로 빠졌습니다. 자, 옵사이드예요. 옵사이드. 그리고 달려갑니다. 최영훈 뒤에서 네. 끝까지 발을 뻗어봤습니다만 마지막에 터치는 패스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파주의 수비진들의 집중력이 흐려진 상황이었어요. 예. 최영훈 선수가 마지막 순간에 마무리를 짓지 못하네요. 이 장면에서 최용훈 선수가 완벽하게 온사이드로 네. 빠져들어갔고요.
지금 조동건 선수 역시나 끝까지 한번 같이 쇄도를 해줬는데 슈팅으로는 연결짓지 못합니다. 자, 그렇죠. 그리고 류승범 선수가 끝까지 따라가 줬기 때문에 파주 입장으로서는 또 한 골을 막아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자, 오른쪽 전환 민승기. 화성 FC 역시나 중앙 쪽을 굉장히 잠그는 네. 단단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크로스 높게 옵니다. 좋은데요. 헤딩 경합 뒤쪽으로 볼이 빠졌습니다. 자, 일단 파주도 다시 한번 민승기 세컨볼 오, 과정에서 수비의 클리어 길게 처리했고요. 자, 이제 양팀 선수들 밸런스를 조금은 파괴하고서라도 공격에 나서고 있어요. 네, 양 팀의 경기 추가 시간은 3분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왼쪽에서 달려가는 박준태 안쪽으로 좋아요. 잡고 들어가서 오른발 네. 정면입니다. 자, 중앙 쪽으로 잘라 들어가면서 오른발 가마차기 좋은 시도였습니다만 정확하게 임팩트가 되지 않으면서 황규성 골키퍼의 정면으로 향했어요. 박준태가 가장 좋아하는 패턴이거든요. 예. 안쪽으로 밀고 들어오면서 오른발 감아차는 슈팅. 자, 지금은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볼이 빠졌어요. 그리고 오른쪽 공간이 있습니다. 이지용, 김경민의 좋은 수비. 앞쪽으로 찔러줬고요. 등지는 과정에서 박준태 우선 중심은 어드밴티지를 적용시킵니다. 수비의 헤더. 자, 최영훈이 끝까지 한번 붙어줬는데요. 네. 정호영. 자, 이제 막판이 되니까 파주도 조금씩은 올라오고 있고요. 네. 정호영의 패스가 뒤쪽으로 네. 빠지는 듯했는데요. 굉장히 아쉬워하는 정성민. 이 정호영 선수가 투입된 이유가 바로 이런 장면을 위해서거든요. 앞쪽으로 전진 패스가 굉장히 좋은 선수기 때문에 자, 지금처럼 이 한 방을 노렸던 이윤호 감독이었습니다. 자, 어드밴티지 적용됐어요. 네. 자, 지금 네. 화성에서는 곧바로 소유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휘슬을 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목소리가 들렸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단은 화성의 벤치 쪽은 곧바로 소유권을 뺏겼는데 왜 파울을 주지 않느냐. 네. 네, 이 부분에서 항의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이 양팀 선수들이 경기가 끝나기 직전에 또 불타오르고 있고요. 자, 양 팀의 선수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른쪽에서 굉장히 먼 거리를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크로스 올라갑니다. 머리에 맞고 뒤쪽까지 있어요. 박준태 네. 오른발 슈팅. 하지만 황규성의 또 한 번의 선방에 막힙니다. 자, 지금도 쉽지 않은 바운드였는데 네. 세컨볼 상황에서 인사이드로 여기서 임팩트까지 가져가는 데는 성공했지만 위력이 크진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교체 투입 이후에 박준태 역시나 계속해서 파주 시민의 골문을 노리고 있습니다만 골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또 전환이에요. 민승기 패스 연결. 살짝 돌면서 이지용 중앙 쪽으로 연결 잡아놓고. 저 지금 공격 쪽에 숫자가 많은 파주입니다. 네. 정호영 끝까지 볼을 소유하는 듯 했습니다만 우선 수비에 발에 맞고 아웃됩니다. 지금 추가 시간이 모두 지나갔어요. 네. 자, 그리고 파주 시민의 마지막 공격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자, 롱스런을 준비하고 있는 파주입니다. 민승기 한 번에 길게 그리고 머리로 돌려놨어요. 뒤쪽. 자, 그러네요. 이렇게 휘슬을 울리면서 양 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화성FC와 파주시민축구단의 경기 최종 스코어 1대1. 양 팀 모두 승점 1점씩을 가져갑니다. 네. 갈길 바쁜 두 팀이었는데 일단은 승점 1점씩을 나눠 가진 두 팀입니다. 전반전에 이 파주시민축구단 민승기 선수의 파워 헤더로 선제골을 넣었습니다만 마지막 순간에 이 최우재 선수의 자책골이 조금은 뼈아플 수가 있는 파주예요. 그렇습니다. 자, 제가 정말 많은 경기를 이제 축구 중계를 했었는데 네. 오늘 경기는 조금 더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이 두 팀에게 오늘 승점 2점씩을 모두 잃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렇죠. 네, 양팀 선수들이
각각의 1점씩을 먼저 선제골을 넣었을 때 파주는 승점 석점을 당연히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을 했겠지만 화성FC의 또 계속되는 공세에 이어서 어쨌든 자책골을 허용했단 말이죠. 네. 파주 입장에서도 이 점이 굉장히 뼈아프게 날아갔다고도 볼 수가 있겠고 화성 입장에서도 전반전과 후반전 내내 주도를 했습니다만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점은 또 아쉬움이 남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26라운드 양 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이제 정말 K3 리그의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마지막까지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안영진, 돈 말씀의 백형기 해설위원과 함께했고요. 팬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축구가 성장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쪽과 왼쪽을 번갈아 가면서 공격적인 윤활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인데 일단 벤치에서 출발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크로스 조금 낮게 수비가 먼저 처리합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아직 공격 기회 있어요. 이번에도 낮게 수비가 헤더로 클리어했는데요. 높게 붙여줍니다. 이게 들어갑니다. 스코어는 1대0 파주 시민 앞서갑니다. 네. 지금은 진행이 되네요. 네, 지금은 또 이상원 선수가 진로 방해를 한 게 아니냐라고 가볍게 어필을 해봤는데 네.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패스를 할 듯 말 듯 박준태 크로스 올라옵니다. 최우재 안타까운 자책골이 나옵니다. 자, 지금은 한 번에 길게 그리고 머리로 돌려놨어요. 뒤쪽. 자, 그러네요. 이렇게 휘슬이 울리면서 양 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화성FC와 파주시민축구단의 경기 최종 스코어 1대1. 양 팀 모두 승점 1점씩을 가져갑니다. 네,